선마대전 중 신비롭게 사라졌던 현철역이 지금은 단전이 박살난 한 소년의 몸속에 나타났다. 이곳에는 9명의 절세 여제들이 갇혀 있는데 그 중에는 타고난 유혹의 몸을 가진 궁이 여제뿐 아니라 그녀와 상수하면 하루 만에 삼경지를 돌파할 수 있고 단도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약형제이도 있어. 그녀의 단약을 얻으면 단전을 재건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공포스러운 존재들의 운명이 지금은 일개의 범부인 내 손에 달려있다. 지도, 내 단전은 이미 패해졌다. 오늘부터 넌 더 이상 우리 청운종의 내문 제자가 아니다. 자벽어두로 꺼져라.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심장을 아리게 파고들었다. 너는 바닥에 엎드려 있고 온몸은 피투성이다. 아랫배에 뚫린 흉측한 혈동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솟구치고 있다. 그곳은 한때 내 자랑이었던 단장 기회였으나 지금은 으깨진 쌀점만 남았다. 너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눈앞의 남녀를 죽일 듯이 노려본다. 남자의 이름은 임봉, 청운종 대장로의 손자이며 얼굴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하다. 여자의 이름은 류청설, 한때 내 약혼녀였으나 지금은 임봉의 품에 안겨 냉담한 눈빛으로 마치 상관없는 타인을 보듯 너를 본다. 왜?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말라. 한 글자 한 글자가 목구멍에서 짜내듯 나온다. 너는 이해할 수 없었다. 보름 전만 해도 넌 청운중의 100년 만의 천재였다. 16의 은기구춘. 문파의 미래이자 희망이었고 모든 사람이 내 주변을 맴돌았다. 유청설은 내 말에 고분고분하며 누구보다 다정하고 세심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임봉이 비웃음을 흘리며 내 손을 발로 짓밟고 힘껏 비벼댔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고통에 이마에 핏대가 솟구치고 몸이 격렬하게 떨린다. 왜냐고? 넌 이제 쓰레기니까. 임봉이 유압적인 눈빛으로 너를 내려다본다. 그의 눈에는 희열이 가득하다. 청설이가 정말 널 좋아한 줄 알았나? 그녀가 좋아한 건 내 재능과 천재라는 타이틀이었어. 지금 단전이 박살난 너, 걔보다 못한 신세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유를 묻지? 너는 고개를 돌려 유청설을 보았다. 눈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청설아, 저 말은 가짜지. 그렇지. 유청설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입에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임봉의 품에서 벗어나 내 앞으로 걸어와 천천히 몸을 굽혔다. 진욱, 우린 이제 다른 색의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임봉 오빠는 국축기경을 돌파해서 문파의 진정 제자가 될 거야. 반면 넌 단전이 망가진 자벽일 뿐이지. 우리 사이엔 이미 천양지차가 생겼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천양지차라. 너는 우는 것보다 못한 미소를 지었다. 결국 그랬군. 전부 가짜였어. 어린 시절의 추억도, 영원을 맹세했던 약속도, 현실 앞에서는 다 개소리였군. 이제 알겠다. 너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알았다니 다행이네. 유청설은 몸을 일으켜 다시 임봉의 곁으로 돌아갔다. 말투는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다. 임봉 오빠, 이제 가요. 여기 피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 임봉은 죽은 개처럼 널브러진 널 마지막으로 보며 통쾌하게 대소했다. 쓰레기야. 자벽원에서 잘 지내봐라. 며칠이나 살지는 내 운에 맡기마. 나를 마친 두 사람은 서로 안고 떠나갔다. 차가운 바닥에 너 혼자 남겨진 채 선열이 내 아래의 땅을 붉게 물들였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제자들도 수근거리며 하나둘 흩어졌다. 아깝네. 한대의 천재였는데 이제는 폐인이 됐군. 임봉 사형의 눈밖에 났으니 목숨이라도 보지한 게 다행이지. 유청설 사저도 참 단호해. 제대로 줄을 갈아탔구먼.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놀아지고 연무장에는 곧 너 혼자만이 남았다. 가슴을 찌르는 통증, 단전이 파괴된 고통과 손뼈가 가루가 된 고통도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배신당하고 버려진 처지,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리라. 임봉, 유청설, 너는 이를 악물었다. 한마디마다 피 냄새가 섞여 나왔다. 이원하는 잊지 않겠다. 나 진욱이 죽지 않는 한 오늘의 수모를 훗날 100배로 갚아주마. 증오가 독사처럼 내 이성을 갉아먹었다. 너는 기어 올라가려 애썼지만 몸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단전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의식도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내 가슴에 걸려있던 검은 옥패가
얘 피를 머금더니 갑자기 희미한 온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이 옥패는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것으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이라 들었다. 단단한 재질 외에는 딱히 특별한 점이 없었는데 지금 이 온기는 마치 따뜻한 기온처럼 가슴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부서진 내 단전으로 모여들었다. 이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흡입력이 옥패 안에서 전해져 왔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내 의식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했다. 내 몸은 끝없는 어둠의 시련으로 추락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너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깨어나 보니 회색빛의 낯선 공간이었고 사방은 끝없는 허공이었다. 오직 발밑에만 검은 대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거대하고 위험 있는 검은 감옥이 솟아 있었다. 감옥의 문 위에는 힘찬 필체로 고풍스러운 새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현철혁, 여긴 어디지? 나 죽은 거 아니었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너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였다. 너는 기억을 떠올렸다. 단전이 파괴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끝에 의식이 옥패 안으로 빨려 들어온 것을. 설마 여기가 옥패 내부 공간인 건가? 내가 경악하며 갈피를 목 잡고 있을 때 나른하면서도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목소리가 갑자기 현천역 깊은 곳에서 들려왔다. 호호호, 이게 몇 년 만이지. 드디어 산 생명체가 들어왔구나. 그 목소리는 마치 마력이 깃든 듯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영혼마저 떠오를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누구세요? 너는 긴장한 채 거대한 검은 감옥을 경계하며 바라보았다. 꼬마야, 긴장하지 마렴. 이 도나한테 가까이 오렴. 그 매혹적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거부할 수 없는 묘한 마력을 품고 있었다. 너는 자신의 영혼체가 의지와 상관없이 현천역을 향해 끌려가는 걸 느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다. 도대체 이곳은 어디지? 말하는 사람은 또 누구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현천역의 전체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감옥 전체는 정체 모를 검은 금속으로 주조되었고 표면은 오묘하고 복잡한 부문으로 뒤덮여 있었다. 심장을 떨게 하는 고대의 기운이 느껴져요. 감옥은 수많은 층으로 나뉘어 있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층마다 공포스러운 존재가 갇힌 듯해요. 당신의 영혼은 감옥 문을 그대로 통과해 거대한 감방 앞에 다다랐어요. 팔뚝 굵기의 검은 창살이 앞을 막고 있고 창살에는 부적들이 가득 새겨져 희미하게 빛나고 있네요. 그리고 감방 안에는 한 여인이 옥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단지 옆모습일 뿐인데도 천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죠. 그녀는 붉은색 롱드레스를 입었고 치맛자락은 바닥에 흩어져 아찔한 목매와 곡선을 드러내요. 폭포 같은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대곡 같은 뺨에 장난스레 붙어 있네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당신은 숨이 멎는 것만 같아요. 어쩜 이리도 아름다운 얼굴일까요? 원상 같은 눈썹과 별 같은 눈동자, 오뚝한 코와 앵도 같은 입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요. 특히 넋을 쏙 빼놓는 도화는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영혼까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녀의 미모는 치명적인 매력과 세상 모든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위험함을 가졌죠. 꼬마야, 보기 좋니? 여인이 붉은 입술을 나른하게 떼며 울어요. 살짝 미소를 띤 채로요. 당신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져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차마 더 보지 못하네요. 16회를 살면서 당신을 이런 미인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유청설도 그녀 앞에선 빛을 잃고 평범해 보일 정도죠. 누구세요? 여긴 대체 어디죠? 억지로 진정하며 물었어요. 나 여자가 깔깔 웃더니 옥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배꼽같이 투명한 맨발로 천천히 창살 앞으로 다가와요. 매청이라고 불러. 여기는 말이야. 내가 보다시피 감옥이야. 매청. 당신은 그 이름을 왠지 들어본 듯하지만 당장 기억나진 않아요. 감옥이요? 근데 왜 여기 갇히신 거죠? 당신이 다시 궁금해 물었어요. 매청이 가느다란 손가락을 뻗어 창살에 살짝 갖다 대자 보랏빛 전류가 번쩍였고 손가락을 얼른 떼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려요. 이노나가 예전에 좀 장난이 심해서 건드리면 안 될 사람들을 건드렸거든. 그래서 갇힌 거야.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말해요. 마치 사소한 일인 것처럼요. 당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런 절세미녀를 가둘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일까요? 그럼 아까 삼재물이라는 게 저예요. 당신이 묻자마자라며 매청의 시선이 당신에게 머물러요. 당신을 외래로 흘러보는데 눈빛에 장난기가 서려 있네요. 단전은 파괴되고
경맥도 다 끊어진 가엾은 녀석. 쯧쯧. 참혹하네. 당신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져요. 단전 파괴는 당신에게 가장 큰 아픔이죠. 그런데 정체 모를 여자에게 상처를 들키게 되니 굴욕감이 밀려와요. 상관 말아요. 당신이 쏘아붙였어요. 오호, 성질 좀 있네? 그녀는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즐거워해요. 꼬마야, 복수하고 싶니? 복수요? 몸이 크게 떨려요. 주먹이 꽉 쥐어지고 눈에는 증오가 불타올라요. 하고 싶어요. 꿈속에서도요. 당신이 얘를 갈며 말했어요. 인본 그 자식을 갈갈이 찢어 죽이고 유청설 그년도 가만 안 둘 거예요. 평생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좋아. 도끼가 있어야 동력이 생기지. 매청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여요. 이 누나가 도와줄게. 당신은 뭐 해줬어요? 저요? 어떻게 도와주죠? 누나도 여기 갇혀있잖아요. 당신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에요. 난 몸 나가지만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매청의 눈빛이 깊어져요. 뇌단전이 파괴됐지만 고칠 방법이 없는 거 아냐?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예전보다 훨씬 강해지는 법. 무슨 방법이요? 당신의 호흡이 거칠어져요. 복수만 할 수 있다며 한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라도 해볼 기세예요. 내 체질은 아주 특수해. 만명 중 하나인 혼돈도 체질. 지금껏 깨어나지 않았을 뿐인데 단전이 파괴된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된 거야. 매청이 말해요. 무공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탐천마공이야.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무공이지. 탐천마공이요? 당신은 미간을 찌푸려요. 이름만 들어도 정파 무공은 아닌 듯해요. 맞아. 그녀의 목소리에 유혹이 섞여요. 이 무공은 엄청나게 패도적이지. 단전이 필요 없어. 천지를 화로로 삼고 자신을 소트로 삼아 만물의 에너지를 삼켜 내 것으로 만들지. 다른 사람의 공력까지 말이야. 공력을 빼앗는다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어찌나 대단하고 천리에 어긋나는 무공인가요? 익힐 수만 있다면 인봉의 공력은 최고의 먹잇감이 되겠군요. 인봉이 힘들게 쌓은 힘을 전부 빼앗을 생각을 하니 형용할 수 없는 흥분과 쾌감이 느껴져요. 배울래요? 당신이 소리쳤어요. 눈빛엔 갈망이 가득하네요. 배우고 싶으면 그러렴. 매청이 웃었어요. 교활한 여우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내 무공을 배우려면 내 약속을 하나 들어줘야 해. 무슨 주관이요? 당신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간단해. 매청이 간방을 가리켰어요. 이 현천역은 주인만이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여기 들어온 건 이미 여길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이곳의 새 주인이 된 거야. 내 조건은 나중에 강해지면 날 여기서 꺼내달라는 거야. 그것뿐인가요? 당신은 믿기지 않아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매청이 고개를 끄덕여요. 물론 다 말고도 여기엔 친구 8명이 더 있단다. 그들도 함께 풀어주는 게 좋을 거야. 그제야 당신은 알아챘어요. 이 거대한 감옥 안에 매청에 있는 감방 말고도 안쪽에 8개의 감방이 더 있다는 거려. 속은 어두컴컴해서 누가 갇혔는지 보이진 않네요. 좋아요. 약속하죠. 당신은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어요. 그들을 풀어주는 것뿐 아니라 불길 속에 끼어들라 해도 복수만 할 수 있다며 무엇이든 할 기세였죠. 좋아. 배포가 있네. 매청이 칭찬하듯 보더니 손가락을 튕겼어요. 손끝에서 검은 빛이 뿜어져 나와요. 눈썹 사이로 순식간에 쾅! 거대한 정보 흐름이 뇌리에 밀려들어 바로 삼천마공의 수련법이다. 공법은 이미 전수했으니 수련할 수 있을지는 내 팔자에 달렸다. 기억해라. 이 공법은 무척 강렬하니 수련 시 내 경맥을 재구성할 것이다.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선배님, 감사합니다. 넌 뇌 속에 팽창하는 통증을 엉도르며 매청에게 깊이 절했다. 선배라고 부르지 마. 레이얼 누나라고 불러. 매청은 내게 윙크를 던졌다. 내 얼굴은 붉어지고 영혼마저 녹아내리는 듯했다. 됐다. 내 영혼은 여기 오래 머물 수 없어. 어서 돌아가. 예의지로 현천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날 찾아와. 매청의 말이 끝나자마자 넌 부드러운 힘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풍경은 다시 흐려졌다. 의식이 몸으로 돌아오자 넌 눈을 번쩍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자벽은 낡은 오두막의 석가래였다. 공기 중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넌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몸의 상처가 단단히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서진 단전 구위는 여전히 아팠지만 피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아마 어떤 착한 자벽 제자가 널 끌고 왔을 것이다. 링퍼, 유칭수, 넌 주먹을 꼭 쥐었다. 눈빛은 차가웠다.
넌 자신이 겪은 굴욕을 잊지 않았다. 게다가 현철역의 절세 여제의 외청의 약속도 잊지 않았다. 삼천마구. 넌 즉시 눈을 감았다. 마음을 가라앉았다. 대리에 있던 난해하고 복잡한 주문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천지를 용광로 삼고 자신을 용해로 삼아 만물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 해와 달을 삼켜 정도를 밝혀라. 단지 시작 부분 몇 구절만으로도 세상을 내려다보는 패기가 느껴졌다. 넌 마음이 격동했다. 넌 느낄 수 있었다. 이 공법은 바로 널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단전이 없어도 상관없다. 삼천마공은 단전이 필요 없다. 몸 안의 기선을 하나씩 개척하여 각 기선은 작은 단전과 같아 에너지를 저장하고 정련한다. 이론상 몸이 충분히 강하다면 무한정 기선을 개척할 수 있다. 힘은 끝이 없을 것이다. 너무 강해. 이 공법은 정말 대단해. 넌 흥분해서 온몸이 떨렸다. 넌 기다릴 새 없이 공법에 기록된 방식대로 운영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첫 단계는 경맥 재구성이다. 매우 원래 경맥은 단전이 폐기될 때 링퐁의 영역에 의해 조각조각 끊어졌다. 이것이 내가 다시 수련할 수 없는 근본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삼천마공의 첫 단계는 이 부서진 경맥들을 마공의 강력한 힘으로 다시 녹여 단련하고 이어붙이는 것이다. 이 과정은 깨진 도자기를 인두로 다시 용접하는 것과 같다. 고통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청이 이미 전에 경고했었지. 강해질 수 있다며. 이 정도 고통쯤이야. 내 눈에는 잔혹한 빛이 스쳤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 속에 신비한 공법의 힘을 유도하여 몸 안에 부서진 경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힘이 경맥으로 밀려드는 순간 평안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파도처럼 널 덮쳤다. 넌 엉돌린 신음을 토해냈다. 몸은 순간 새우처럼 웅크려졌고 굵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굴러떨어졌다. 아래 깔린 집자리를 적셨다. 너무 아파. 마치 수없이 많은 붉게 달궈진 칼이 몸속 모든 경맥을 오가며 베는 듯했다. 헤집는 듯 내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푸른 핏줄이 하나씩 튀어나와 매우 끔찍해 보였다. 몇 번이나 고통에 기절할 뻔했지만 링펑의 오만한 얼굴을 생각하니 유칭수의 차가운 눈빛을 생각하니 치솟는 증오심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강력한 의지력으로 변하여 계속 나아가도록 널 지탱했다. 포기할 수 없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 정도 고통조차 견디지 못하면 복수는 무슨 복수란 말인가? 넌 입술을 꽉 깨물었다. 꼭 피가 터져 나왔다. 입안 가득한 피비린 내가 오히려 널 더 정신 차리게 했다. 넌 미친 듯이 삼천마공을 운영하며 그 강력한 힘을 유도하여 몇 번이고 씻어내고 자신의 부서진 경맥을 녹여 단련했다. 끊어진 경맥은 마공의 힘 아래 강제로 녹아내린 후 다시 응집되어 이어졌다. 이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러웠다. 시간은 초단위로 흘러갔다. 내 의식은 이미 흐릿해졌고 오직 꺾이지 않는 집념으로 버텼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지막 끊어진 경맥이 이어졌을 때 내 몸 안의 모든 경맥은 마치 완벽한 순환을 이룬 듯했다. 기묘한 느낌이 온몸에 퍼졌다. 넌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자신 몸 안의 경맥이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님을. 오히려 깊고 어두운 검은색으로 변해 매우 강인해졌고 이전보다 몇 배는 넓어졌다. 미약한 기류가 새로운 경맥 속을 천천히 흘러갔다. 작은 주천 순환을 열었다. 성공했다. 삼천마공 첫 단계 경맥 재구성이 완료됐다. 내 마음에 광적인 기쁨이 솟아올랐다. 팽팽했던 신경이 풀리자마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머리가 툭 떨어지며 그대로 기절했다.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 틈새로 비쳐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과 그림자를 만들었다. 넌 몸을 움직였다. 놀랍게도 발견한 것은 어제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 대신 전례 없는 편안함이 찾아왔다. 넌 자신의 몸속의 힘으로 가득 찬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수련은 없지만 단지 이 몸만으로도 이전보다 한두 배 이상 강해졌다. 삼천마공은 역시 신기하다. 넌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팔다리를 움직이자 우드득거리는 뼈소리가 났다. 넌 놀랍게도 발견했다. 경맥만 재구성된 것이 아니라 링펑에게 밟혀 부서졌던 손뼈마저 완전히 아물었음을. 심지어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이제 경맥은 재구성되었으니 다음은 첫 기혈을 응집하여 본격적으로 수련의 길을 걷는 것이다. 내 눈에는 흥분된 빛이 번득였다. 하지만 기선을 응집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삼천마공에게 있어
가장 좋은 에너지원은 당연히 타인의 수련이다. 어디서 삼킬 사람을 찾아야 할까? 넌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은 그저 자벽제자일 뿐이라 가장 외진 자벽권에 살고 있다. 평소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함부로 나가서 아무나 삼킬 순 없잖아? 그건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어. 적당한 목표를 찾아야 해. 실력이 너무 강하면 안 돼.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제 발로 찾아오는 게 제일 좋지.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쾅쾅쾅 하는 거친 문소리가 아나무인 격인 욕설과 함께 들려왔어. 진욱, 네 패물 같은 놈아. 당장 기어나와. 밖에서 들리는 욕설을 듣자. 너는 눈썹을 살짝 치켜뒀어. 정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누군지 바로 알아차렸지. 자벽원의 관리인 중 한 명인 장호라는 놈인데 예전부터 비혼 삼친의 실력으로 신입들을 괴롭혔어. 내가 내문 천재였을 때는 이 장호란 놈은 내 앞에서 설설 귀엽지. 진 형님이라며 누구보다 살갑게 굴더니 내가 놀락하자마자 바로 태도를 싹 바꾼 거야. 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 하지만 입가엔 묘한 미소가 번졌지. 이게 바로 굴러온 에너지원 아니겠어? 너는 천천히 걸어가서 방문을 열었어. 문 밖엔 자벽복을 입은 3명이 서 있었지. 앞장선 놈은 덩치가 큰 사내였는데 얼굴엔 살이 덕지덕지 붙어 아주 험악하게 생겼어. 바로 장호였지. 아직 살아있었냐? 장호는 너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비아냥거렸어. 어제 벌써 숨이 넘어간 줄 알았는데 폐물은 역시 폐물이네. 목숨 하나는 참 즐겨. 뒤에 있던 부하들도 낄낄대며 웃어댔어. 호형님, 이 폐물한테 날 섞을 게 뭐 있습니까? 단전이 박살난 쓰레기일 뿐인데 이런 좋은 방에 살 자격도 없죠. 내 방이 비록 낡긴 했어도 자벽원에서는 귀한 독방이었거든. 수십 명이 북적이는 단체실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았지. 장호는 내 방을 뺏으러 온 게 분명했어. 너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맞췄지. 장호는 기운 3층이고 나머지 둘은 기껏해야 12층 수준. 지금 당장 공력은 없지만 경맥을 다시 다스린 덕분에 몸의 힘은 엄청나게 강해졌어. 이 셋 정도는 문제없을 거야. 삼천마 공의 위력을 시험해 보기 딱 좋겠네. 무슨 일이지? 내가 덤덤하게 물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지. 장호는 잠시 멍해졌어. 설마 야, 어제까지 죽어가던 폐물이 감히 이런 말투로 대들 줄은 몰랐거든. 이 폐물 새끼가 감히 잘난 척을 해? 장호는 울컥 화가 치밀어 내 코앞에 삿대질하며 욕을 퍼부었어. 오늘 내가 온 건 동보하러 온 거다. 오늘부터 이 방은 내 거야. 당장 창고를 꺼져서 잠이나 자. 무슨 근거로? 내가 되묻자. 내 주먹이 너보다 세니까. 장호는 비열하게 웃으며 손가락 관절을 뚝뚝 꺾었어.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지. 불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기어다니게 해주마. 호형님, 긴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손봐 주시죠. 알게 해줘야 해요. 우리 자벽원에서 누가 대장인지 부하들이 옆에서 부추겼어. 좋아. 그렇게 매를 벌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당신의 눈빛이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장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전이 패인된 쓰레기가 감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다니. 내가 말했지. 당신은 한 글자씩 끊어 말했습니다. 너희 셋 한꺼번에 덤벼라. 이 말이 나오자마자 장호 일행 셋은 멍해졌습니다. 곧이어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이 폐물이 우리더러 같이 덤비라네. 얘가 맞다가 미쳤나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영역조차 못 쓰는 패인 주제. 감히 큰 소리를 치다니. 진짜 웃겨 죽겠네. 장호는 웃느라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그는 당신을 가리키며 좀 가쁘게 말했습니다. 쓰레기야.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 주제를 정말 모르는 모양이구나. 얘들아, 어서 쳐라. 저놈의 다리를 분질러버려. 장호의 부하들이 비열하게 웃으며 좌우에서 당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단전이 망가진 당신을 상대하는 건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당신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다가갔고 몸을 살짝 비틀어 왼쪽 놈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오른손을 번개처럼 뻗어 상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뭐라고? 부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빼내려 했지만 당신의 손은 새집게처럼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흡입력이
당신의 손바닥에서 전해졌습니다. 아, 내 영역이 부하는 공포에 질려 깨달았습니다. 힘들게 수련해 온 자신의 영역이 손목을 통해 당신의 몸으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발버둥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졌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새 벌어졌습니다. 오른쪽 놈의 주먹이 이미 코앞까지 닥쳐 당신의 얼굴을 강타하려던 순간 당신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왼손을 번쩍 들어 올려 늦게 움직였지만 더 빠르게 상대의 주먹을 정확히 낚아챘습니다. 똑같은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오른쪽 놈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영역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갈래의 순수한 에너지가 팔을 타고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곧 흑천마공의 비법으로 빠르게 정제되었습니다. 상쾌하다. 전례 없는 쾌감이었습니다. 마치 가뭄 든 돈밭에 단비가 내리는 듯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막 경맥을 재건한 당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보약이었습니다.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장호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놀라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요술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만은 알았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 두 부하가 완전히 말라 죽으리라는 것을 그는 포효하며 은기 3단계의 위력을 폭발시켰습니다. 주먹을 당신의 심장 쪽으로 날렸습니다. 전력을 다한 한 방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일었고 당신의 숨통을 단숨에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주먹이 몸에 닿기 직전의 순간에 세차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역을 빨려버린 두 부하를 걸레 조가리처럼 장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장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얼른 주먹을 거두고 부하들을 받으려 했습니다. 바로 이 빈틈을 타서 당신은 팽팽한 활처럼 튕겨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돌진했습니다. 장호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였습니다. 장호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고 강렬한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이미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주먹 하나가 그의 눈앞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이 순간 장호는 본 것 같았습니다. 단전이 망가진 폐물이 아니라 잠에서 깬 고대의 맹수를 말입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당신의 주먹이 장호의 복부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장호의 거구는 크게 휘청였고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핏발이 섰습니다. 얼굴의 표정은 경악과 불신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질주하는 콧불소에 들이받친 기분을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당신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와 몸을 감싼 영역 보호막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를 강타했습니다. 장호는 입으로 피를 토해냈고 내장 화변이 섞여 있었습니다. 끊어진 연처럼 멀리 날아가더니 담벼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경련하더니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단 한 방, 오직 한 방이었습니다. 은기 3단계인 장호가 폐물이었던 당신에게 당했습니다. 영역을 뺏긴 부하들은 주저앉아 그 모습에 넋이 나갔습니다. 바지에 오줌을 지려버렸고 주먹을 거두는 당신을 보며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지옥에서 온 악마를 보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며 눈을 번득였습니다. 방금 그 찰나에 두 부하에게서 뺏은 영역을 전부 주먹에 집중시켰고 그것을 내질렀습니다. 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것이 흑천마공의 위력인가?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을 즉시 내 것으로 만들어 경지를 초월한 공격을 할 수 있다니 아직 부족해. 이 정도론 턱도 없어. 당신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장호에게 향했습니다. 은기 3단계의 공격이라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군. 당신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지 마. 부하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홀사납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장호의 곁으로 가서 그의 단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호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숨만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단전의 영역은 엉망이 되었고 저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흡천마고 삼켜라. 당신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공력을 다해 운행하자. 이전보다 수배는 강한 흡입력이 손바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장호 몸속의 혼란한 영역이 출구를 찾은 듯이 당신의 손바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장호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두 눈을 부릅떴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힘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요. 하지만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영역이 당신의 몸에 들어와 넓은 경맥을 따라 요동쳤습니다. 쿵! 몸 안에서 울림이 들리더니 당신의 가슴 부위에 모든 영역이 하나로 모여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주 작은 검은색 기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선이 응축되었습니다. 다시 수련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응기 1단계.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야. 장호의 몸에 남은 영역이 계속해서 내게 흡수되어 정제되고 새로 생긴 기선 속으로 주입됐지. 기선이 회전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크기도 점점 커지더니 영기 1층 정접, 영기 2층, 영기 2층 정접, 장호의 마지막 영역까지 다 빨아들인 뒤에야 너의 수복은 마침내 영기 2층 정점에 머물렀어. 7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단전이 페인된 범위 내에서 영기 2층 정점에 수도자로 도약했지. 이런 수련 속도가 알려진다면 온청 운종을 뒤흔들 정도야. 너는 길게 탑기를 내뱉으며 몸속에 넘치는 힘을 느꼈어. 전례 없는 강인함이 샘솟았지.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 쳐다봤어. 달치의 미라가 된 장호를 말이야. 눈빛엔 전혀 동요가 없었지. 이것이 마궁의 패도함이며 이것이 양육단식의 세계다. 인봉이 내 단전을 패했다면 너는 남의 공력을 뺏으면 그만이지. 이제부터 적에게 눈곱만큼의 자비도 베풀지 않겠어. 내 시선은 구석에 있던 두 겁의 진리 추종자들에게 향했어. 내 시선을 느끼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렸지. 진사형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전부 장호가 시킨 일이에요. 제발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 저희 같은 건 그냥 무시하시고 보내주세요. 넌 차갑게 그들을 봤지. 꺼져라. 지금은 기분이 괜찮으니 이런 피라미들과 여기기 싫었어. 게다가 막 돌파 한참이라 수복을 다질 시간이 필요했지. 더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진사형. 감사합니다 진사형. 불은 지옥에서 살아난 듯 헛겁지겁 마당 밖으로 도망쳤어. 얘를 빨려 죽을까봐 겁이 났던 거지.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내 눈빛은 깊게 가라앉았어. 오늘 일이 곧 퍼질 거란 걸 알지만 상관없었어. 단전이 깨진 놈이 갑자기 실력을 되찾고 장호까지 죽였으니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그러면 어때? 내 실력만 충분히 강하다면 누가 감히 조사하겠어? 인봉, 너 딱 기다려. 머지않아 내가 널 찾아가서 내가 내게 한 모든 짓을 100배 1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너는 주먹을 꼭 쥐었어. 눈엔 살기가 가득했지. 지금은 연기 2층 정점이라 인봉의 연기 9층 수복과는 아직 격차가 너무 컸어. 더 많은 자양분이 필요해. 더 강해져야만 해. 그때였어. 너의 머릿속에서 미청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렸지. 호호호. 꼬마야 제법인데? 벌써 첫 기선을 모으다니. 마음을 가다듬고 의식을 다시 현천옥으로 넣었어. 현천옥 안에서 미청은 여전히 옥침대에 누워 여염한 자태를 뽐냈지. 도안으로 흥미롭게 너를 보며 그녀에게 예를 갖췄어. 좋아. 스스로 들어올 줄도 알고. 미청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 현천옥의 권능을 조금은 깨달았나 보구나. 너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어. 그저 속으로 미청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의식이 정말로 들어올 줄은 몰랐거든. 기분이 어떠니? 남의 공력을 뺏는 기분이 꽤 짜릿하지? 미청이 웃으며 물었어. 목소리에 유혹이 담겨 있었지. 너는 고개를 끄덕였어. 눈에 흥분이 스쳐 지나갔지. 정말 강해요. 힘이 확 올라가는 이 느낌. 최고예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미청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 흡천마 공의 위력은 내 상상 그 이상이란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해. 이 궁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약점이라고? 너는 멈칫했어. 맞아. 미청의 표정이 진지해졌어. 탐천마공은 남의 수련치를 삼키는 거야. 불순물이 섞여 있지. 경지를 빨리 올릴 순 있지만 기초가 부실해질 수 있어. 게다가 너무 많이 삼키면 잡념 때문에 정신이 흐려지기 쉽지. 결국 주화인마에 빠져서 사료만 나는 미치광이가 될 거야. 너는 가슴이 철렁했어. 방금 전까지 기뻐하기만 했지. 이 문제는 전혀 생각 못했거든. 그럼 어떡하죠? 내가 다급히 물었어. 방법은 간단해. 속으로 말했어. 첫째, 삼킬 때마다 시간을 들여서 몸속의 힘을 정제해야 해. 내 것이 아닌 건 다 버리는 거지. 둘째, 강한 연체 공법이 필요해. 육신과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지. 연체 공법이요? 미청이 설명했어. 내 몸은 힘을 담는 그릇이야. 그릇이 튼튼할수록 더 많은 힘을 담을 수 있고 외부 힘에 쉽게 침식되지 않지. 몸과 의지가 충분히 강하면
그런 잡념들을 억누르고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 너는 비로소 깨달았어. 이건 마치 물통 같구나. 통 자체가 튼튼해야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불순물 때문에 망가지지 않지. 미청 언니, 좋은 연차 공법 있나요? 너는 기대 가득한 눈으로 봤어. 당연히 있지. 미청이 미소 지었어. 매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지. 내가 예전에 천하를 녹일 때 놓은 비급이 산더미 같았거든. 하지만 그녀가 뜸을 들였어. 아름다운 눈으로 너를 훑어보더니 너는 금방 눈치를 챘지.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어. 미청 언니, 또 뭘 시키시려고요? 깔깔깔. 녀석 눈치 빠르네. 미청이 웃으며 말했어. 별거 아니야. 이 과목이 너무 적적하거든. 날 동무해줄 사람도 없고 앞으로 매일 여기 들어와서 한 시즌 동안 나랑 놀아줘. 겨우 그거예요. 넌 너해졌어. 까다로운 조건을 낼 줄 알았는데 겨우 대화나 나누자는 거였지. 왜? 하기 싫어? 미청이 눈을 가늘게 떴어.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좋고 말고요. 너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 이런 절세 미녀와 대화하는 건 남자들에겐 꿈 같은 일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 이제 좀 말이 통하네. 미청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 다시 손가락을 튕기자 보랏빛 광채가 내 미간으로 스며들었어. 화광, 엄청난 정보가 되리에 박혔지. 자소실을 연체결, 하늘의 번개를 몸에 받아 내정의 힘으로 육신을 단련하는 거야. 참으로 폐륜적인 공법이었어. 개성하면 육신이 성인이 되고 피 한 방울로 부활하며 모든 법술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 넋을 잃고 감탄했어. 가슴이 벅차 올랐지. 정말 대단했어. 탐천나고 안으로 내공을 쌓고 자소실로 연체결은 밖으로 육신을 단련하니 안팎으로 강해지는 거야. 완벽한 조합이었지.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감사했어. 고마워할 거 없어. 약속이나 잘 지키라고. 이청이 손을 흔들었어. 하품을 하더니 공법도 졌으니 난 쉴게. 이제 나가서 수련해봐. 연차는 용력 수련보다 훨씬 고통스러워. 버티기 힘들어도 울지나 마. 대답도 듣지 않고 부드러운 힘이 너를 밀어냈어. 의식이 현천역 밖으로 나갔지. 의식이 돌아왔어. 눈을 뜨기 금빛이 번쩍였어. 금빛이 사방으로 퍼졌지. 너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갑오좌를 틀고 앉아. 시작했어. 자소실로의 연체결 연구를. 제1층 이름은 일뇌인맥. 일정의 힘을 경맥으로 들이는 거야. 폭발적인 번개의 힘을 이용해 경맥의 강도와 인성을 단련하는 거지.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대낮인데 번개가 어디 있느냐는 거야. 너는 난처해졌지. 그때였어. 갑자기 뭔가가 떠올라. 시선이 내 가슴에 닿았지. 현처도 너는 기억해냈어. 내면에 가둬진 그 감옥. 창살의 보랏빛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는 걸. 그게 바로 준비된 번개잖아. 무슨 번개인지 몰라도 이청 같은 자를 가둔 감옥이니 그 위력은 대단할 거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 대담하고도 위험한 생각이었어. 매우 위험했지. 잘못하면 타 죽을 수도 있었어. 공포스러운 대전의 힘에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해. 빨리 강해지고 싶다며. 이 정도 모험은 필수지. 해보자. 눈에 광기가 서렸어. 의식을 다시 현천역으로 보냈지. 이번엔 미청을 찾지 않고 조심스럽게 신념의 실타래를 감옥 창살로 뻗었어. 창살에 닿는 순간 지지지 극한의 공포한 보랏빛 번개가 신념을 타고 들어와 내 영혼을 사정없이 휘저었어. 그리고 육신으로 전달됐지. 아, 비명이 터졌어.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었지. 이전의 고통이 칼에 베이던 거였다며 지금은 번개 지옥에 떨어진 거야. 그 가느다란 보랏빛 번개는 몸속에 들어온 순간 수천 마리의 정광뱀이 되어 모든 경맥과 혈요, 뼈 마디마디를 사정없이 휩쓸었어. 몸이 제멋대로 경련하며 머리카락이 쭈뼛 섰고 피부에선 연기까지 피어올랐지.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어. 번개의 충격에 의식이 갈칼이 찢길 것 같았지. 버텨야 해. 무조건 버텨야 해. 너는 이를 악물었어. 입가에 피가 흘러도 전혀 느낄 수 없었지. 너는 필사적으로 공법을 가동해 그 건포한 외정의 힘을 유도하며 자신의 몸을 단련하기 시작했어. 이건 흡사 고문 같았지. 내 초가 100년처럼 길었어. 마치 단단한 채가 된 듯. 외정의 망치에 계속해서 두들겨 맞았지. 불순물은 빠지고 정수만 남게 되었어. 육신이 천지개벽할 변화를 겪었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몸속의 내정의 힘이 마침내 완전히 흡수됐어. 연화가 끝나자 넌 탈진했고 바닥에 맥없이 쓰러졌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이 시커멓게 탔지만 불에 탄 것처럼 비참했지.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어. 하지만 내 눈동자 깊은 곳엔 말할 수 없는 흥분이 일렁였어. 몸이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해졌다는 걸 느꼈으니까 그건 질적인 도약이었어. 검게 탄 피부 아래 새로 돋은 피부에서 은은한 옥빛이 돌고 뼈는 더욱 단단해졌으며 경맥의 인성은 몇 배나 강해졌다. 심지어 이런 기분마저 든다. 지금은 영역을 전혀 쓰지 않아도 순수한 육체의 힘만으로 헌소 한 마리를 때려눕힐 것 같다. 자소실을 연 체결은 역시 무시무시하군. 당신은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물통에 찬물을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싸아 물줄기가 씻겨 내려가자. 검게 탄 축은 껍질이 벗겨지고 마치 갓 태어난 아기 같으면서도 폭발적인 힘이 느껴지는 피부가 드러났다.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힘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진다. 은기 2층 정점의 육체는 은기 45층의 수도자와 맞먹는다. 지금 장호와 다시 맞붙는다면 영역조차 쓸 필요 없이 주먹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리라. 임봉, 눈 속에 다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른다. 임봉과의 격차는 무서운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꼬르르, 그때였다. 배꼽 시계가 눈치 없이 올려댔다. 한바탕 고생을 하고 나니 몹시 허기가 지기 시작했다. 이제 뭐 좀 먹으러 가야겠군. 깨끗한 자벽복으로 갈아입고 문을 열어 자벽원 식당으로 향했다. 청운종 식당에도 등급이 있다. 내문 제자는 옥경로라는 곳에서 영지가 깃든 영리와 영채를 먹지만 자벽 제자의 식당은 넓기만 한 평범한 식당이다. 소박하고 거친 음식이 전부다. 식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당신에게 집중되었다. 저길 봐. 정욱이야. 단전이 망가졌다고 하지 않았나? 왜 저렇게 안색이 좋아 보이지? 장호가 오늘 아침에 찾아갔다는데 오히려 당했다고 하더라고. 뭐? 정말이야? 장호는 은기 3층인데? 정말 확실해. 장호 부하들은 겁에 질려서 지금도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당신을 보는 눈빛은 동정에서 경외와 두려움으로 변해 있었다. 이런 시선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곧장 배식 창고로 걸어가서 밥 좀 주시오 하고 말했다. 배식 담당은 뚱뚱한 남자였는데 당신을 힐끗 보더니 주변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무언가 겁을 먹은 듯이 서둘러 식사를 퍼주었다. 식판을 든 채로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아서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저 배를 채우고 빨리 돌아가 수련하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골칫거리는 늘 찾아오는 법. 몇 숟가락 뜨지도 않았는데 외문 제자 복장의 사내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왔다. 그러고는 옆 테이블을 쾅 걷어찼다. 콱! 큰 소리에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우두머리는 키가 크고 마른 사내였다. 매부리 코에 눈빛이 응산했다. 그는 당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내가 정혁이냐? 고개를 든 당신은 미간을 찌푸리며 울었다. 무슨 일이지? 이 자식 제법 건방진데? 옆에 있던 부하가 버럭 소리쳤다. 누구 앞인지 알고 함부로 말하느냐? 이분은 조곤 형님이시다. 예문 이 집사님의 사촌 동생이지. 당신은 대충 대고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다. 그 무심하고 담담한 태도는 그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듯했다. 부하의 얼굴이 분노로 부그락푸르락해졌고 조곤의 얼굴도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장호의 소문을 듣고 자벽원에 왔다. 장호는 매달 그에게 상납금을 바쳤는데 이제 장호가 죽었으니 돈줄이 끊겨버린 셈이었다. 그는 당신의 길을 꺾어 놓은 뒤 장호의 자리를 대신하게 할 생각이었다. 계속 바치기나 해. 단전이 망가진 쓰레기 주제에 감히 그를 무시할 줄이야. 내 놈이 무슨 요술을 부렸든 장호를 죽인 건 상관없다. 조곤이 차갑게 말했다. 오늘부터는 장호가 하던 상납은 내 몫이다. 매달 하급 영석 10개, 하나라도 모자라면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겠다. 식당 안에 자벽 제자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영석 10개라니 그들 같은 자벽들에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모두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당신을 보았다. 이번엔 제대로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다시 한번 예상을 되엎었다. 당신은 여유롭게 마지막 밥을 다 먹고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그러고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곤을 쳐다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다 끝났나? 무슨 소리냐? 조곤이 미간을 찌푸렸다. 다 말했으면 당신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당장 꺼져. 죽고 싶나? 조곤이 경노했다. 그는 엄연히 은기 5성의 외문 제자였다.
잡력부 쓰레기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가 포효하며 체내에 영력을 끌어올려 당신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분노를 담은 일격이었다. 주먹을 가르는 바람이 매서웠다. 당신의 얼굴을 진몽개버릴 기세였다. 자벽들은 겁에 질려 눈을 감았다. 차마 벌어질 참혹한 광경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그저 컹하는 묵직한 소리만 들렸다. 사람들이 서둘러 눈을 떴다. 그러자 모두가 멍하니 굳어버렸다.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심지어 한 손으로 조곤의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조곤의 그 강력한 한 방이 당신에게 너무나도 쉽게 막혀버린 것이다. 말도 안 돼. 조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경악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이 마치 만년 한철을 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상처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손가락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이게 정말 단전이 망가진 자의 힘인가? 고작 이 정도 힘뿐이냐? 당신은 경악한 조곤을 바라보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영력은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다. 오직 자소신매련 체결로 다져진 순수한 육체의 힘만으로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받아낸 것이었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조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윤기우성의 전력을 다한 공격이 쓰레기라고 믿었던 자의 한 손에 막히다니 그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괴물, 당신이 비웃으며 말했다. 난 그저 너희가 무시하던 쓰레기일 뿐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곤의 주먹을 쥔 당신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바드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식당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아, 조곤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당신의 소나귀에 그의 주먹이 그대로 으스러졌다. 내 손이. 조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당신의 손은 마치 강철집게처럼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조형님을 놔줘라. 뒤에 있던 두 부하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당황하며 서둘러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쳐다보지도 않은 채 조곤의 팔을 잡아 모래주머니 휘두르듯 그대로 세게 내던졌다. 쾅! 쾅! 조곤의 몸이 달려오던 두 부하를 덮쳐 날려버렸다. 세 사람이 바닥에 뒤엉켜 홀싸답게 굴러다녔다. 식당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자벽 제자가 마치 신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당신을 보았다. 정말 강하다. 압도적이야. 저 사람은 은기우성의 외문 제자가 아닌가. 그런데 당신 손에 손도 못 쓰고 당하다니 이게 정말 단전이 망가진 진우가 맞나? 이제 꺼질 건가? 당신이 손을 놓으며 바닥에 쓰러진 조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조곤은 으스러진 손을 움켜쥐고 고통에 온몸을 떨며 공포 가득한 눈으로 당신을 보았다. 그는 드디어 깨달았다.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아니, 소문은 오히려 부족할 정도였다. 이진호는 절대 쓰레기가 아니었다. 실력을 숨기고 있는 괴물이었다. 가자. 어서 도망치자. 조곤은 허겁지겁 일어나 부하들을 챙길 겨를도 없이 절뚝거리며 식당 밖으로 달아났다. 마치 등 뒤에서 악귀가 쫓아오는 듯했다. 남은 두 부하도 넋이 나간 채 서로 부축하며 허둥지둥 도망쳤다. 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다. 식당 안에서 웅돌렸던 경탄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꿈은 아니겠지? 진형님, 정말 대단하시다. 외문 제자조차 그의 상대가 안 되다니. 어느새 사람들의 시선은 경우에서 숭배로 바뀌어 있었다. 강자가 존경받는 이 세계에서 실력은 곧 최고의 증명이었다. 당신은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모두의 존중을 다시 쟁취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다. 그저 귀찮다는 생각뿐이었다. 조용히 수련에만 집중하고 싶었는데 자꾸만 파리 같은 놈들이 방해를 한다. 이제 자벽원에는 더 머물 수 없겠군. 어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든 내문으로 돌아가야 해. 진전 제자까지 노려야겠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이런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야 인봉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당신은 식판을 제자리에 두고 모두의 경외 어린 시선을 뒤로한 채 식당을 빠져나왔다. 조곤 일당은 꼴싸답게 외문으로 도망쳤다. 조형님, 그 녀석 말입니다.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너무 기괴하지 않습니까? 부하 한 명이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젠장, 조곤이 부러진 손을 부여잡았다. 고통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그의 눈엔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다. 단전이 망가진 쓰레기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지?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어쩌면 대단한 기억이라도 만난 걸지도 몰라. 그럼 이제 어쩌죠? 이대로 그냥 관둡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 조군이 이를 갈며 내뱉었다. 내 손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이 혼수는 반드시 피로 갚아주나. 아무리 강해봤자 너는 혼자다. 도움을 요청하러 가자. 누구? 조군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왕망 형님을 찾아갈 거다. 왕망 형님은 내문 제자이시니 용기 칠성의 고수시다. 게다가 인봉 형님과도 가까운 사이라. 지구 같은 쓰레기를 아주 싫어하시지. 오늘 이를 말씀드리기만 하면 분명 우리 대신 놈을 처단해 주실 거야. 세 사람은 의견을 모으고 곧장 내문 제자의 거처로 달려갔다. 당신은 방으로 돌아와. 곧장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고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늘 조금을 손봐준 덕분에 속은 후련해졌지만 외모는 물론이고 내부내까지 당신의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됐다. 금방 성가신 놈들이 몰려오겠군. 더 강한 적이 닥치기 전에 최대한 실력을 키워야 해. 수련이 아직 너무 낮아. 연기 2층 잘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너는 눈살을 찌푸렸어. 수련을 높이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해. 하지만 어디서 그렇게 많은 양분을 찾지? 사람을 볼 때마다 죽일 수도 없고 사람을 볼 때마다 흡수할 수도 없잖아? 그렇게 하면 곧 문파 전체의 공적이 될 거야. 내 집 수련 자원을 빨리 얻을 방법이 있을까? 내 마음이 움직였어. 다시 현천역으로 들어갔지. 얘야, 또 문제라도 생겼니? 매청은 게으르게 긴 머리를 빗고 있었어.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웃으며 물었지. 너는 자신의 공경을 설명했어. 매청은 듣고 나서 깔깔 웃었어. 난 또 무슨 큰일인 줄 알았네. 너희 문파에는 제자들이 수련하고 요수를 사냥하는 곳이 없니? 요수? 너는 눈을 번쩍 떴지. 맞아. 그걸 왜 잊고 있었지? 요수의 몸에는 순수한 요력이 담겨 있는데 탐천마공에게 그것은 움직이는 영석이나 다름없어. 청운종 뒷산에는 광화라 만수산맥이 있어. 그 안에는 수많은 요수들이 살고 있지. 바로 문파 제자들의 수련의 최고의 장소야. 매아 누님의 가르침 감사합니다. 너는 깨달음을 얻었어. 서둘러 고마워하지 마. 매청은 빗을 내려놓았어. 그녀의 눈빛은 조금 진지해졌지. 요수는 내가 전에 만났던 그런 쓸모없는 것들보다 훨씬 강해. 그들은 타고난 육체가 강하고 쉽게 죽지 않아. 내 지금 실력으로는 만수산맥에 가도 외곽에서만 활동할 수 있을 거야. 일부 하급 요수들만 상대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너는 고개를 끄덕였어. 너는 비록 힘을 갈망하지만 자만하지는 않아. 게다가 매청은 계속 말했지. 요수의 요력을 흡수하는 것은 인간 수련자의 영역을 흡수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커. 요력 속에는 짐승의 본성이 담겨 있어. 너무 많이 흡수하면 쉽게 내 정신에 영향을 미쳐. 너를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만들 거야. 나는 자소실로 연체결로 육신을 단련하고 의지를 갈고 닦아 그 짐승 같은 본성을 엄두를 검이다. 내 눈빛은 확고했어. 복수하고 싶고 강해지고 싶다면 평범한 사람이 감히 걷지 못하는 길을 가야만 해. 평범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하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괜찮아. 매청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 가거라. 만수산맥은 너에게 최고의 실현의 장이야. 오직 생사를 건 싸움 속에서나 너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어. 현천역을 나왔지. 너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 단단히 짐을 챙기고 자벽관에서 받은 평범한 철공 하나를 들고 곧장 뒷산의 완수산맥으로 향했어. 내가 자벽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몇몇 그림자가 내 길을 가로막았어. 선도에 선 한 사람은 키가 컸고 기운이 침착했지. 내문 제자의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악의 없는 눈빛으로 너를 노려봤어. 바로 방금 조곤에게서 소식을 듣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러 온 내문 제자 왕망이었지. 은기 7층. 내가 바로 지도냐? 왕망은 팔짱을 끼고 너를 내려다보았지. 그의 눈빛에는 심사와 경멸이 가득했어. 그의 뒤에서는 조곤 일행 3명이 워낙 어린 눈으로 너를 노려보고 있었어. 마치 이미 내가 수족이 잘려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본 듯했지. 엉망사형. 바로 이 쓸모없는 놈이 무슨 요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 한쪽 팔도 망가뜨렸어요. 조곤은 적반하장으로 고자질하며 붕대로 감긴 자신의 손을 가리키며 처량하게 외쳤어. 엉망의 눈썹은 더욱 깊이 찌푸려졌어. 그는 내 수련이 정말로 은기 2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느꼈지. 은기 2층의 수련자가 어떻게 은기 5층인 조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정말 조곤이 말한 것처럼 어떤 비열한 요술을 쓴 것일까?
여전히 표정이 담담하구나. 마치 눈앞에 연기 7층의 고수가 아니라 평범한 행인이 서 있는 것처럼 말이야. 제법 잘난 척을 하는군. 엉망이 비웃음을 흘렸다. 단전이 파괴되고도 얌전히 개처럼 살지 않고 감히 기어 나와 사람을 해치다니. 오늘 내가 눈파를 대신해 내 놈을 처단하겠다. 이 음물 같은 놈을 패해주마.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몸에서 기세가 폭발했다. 연기 7층의 외압감이 태산처럼 너를 향해 매섭게 내리돌렀다.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조곤 잃은 세 사람은 이 외압감에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들은 이미 본 듯했다. 내가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광경을.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엉망의 강력한 외압감 앞에서도 너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연기 50여 층의 수도자들조차 숨 막히게 할 정도의 외압감이 내게는 그저 스치는 바람 같았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엉망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이 몸의 육체가 어찌 이리 강하단 말이냐. 내 외압감을 무시하다니. 고작 이 정도뿐이냐. 내가 눈을 치켜두며 무심하게 뱉었다. 겨우 이 정도라면 이만 거져라. 오만하구나. 엉망이 폭발했다. 명색이 내문 제자이자 연기 7층의 고수인 자기가 잡력부 쓰레기에게 도발당하다니. 죽고 싶어 환장했다며 내 기꺼이 죽여주마. 엉망이 포효하며 바닥을 세게 박찼다. 지면이 갈라지고 마치 포탄처럼 너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의 주먹에는 황토색 용력이 감돌고 있었다. 토속성 공법을 익힌 게 분명했다. 주먹을 내지르자 태산 같은 기세가 실렸다. 황계 상품 무기인 10석권이었다. 그 위력이 어마어마해 바위도 부술 정도였다. 엉망은 자신했다. 이 일격이라면 내 육체가 아무리 강해도 뼈마디가 박살나리라고 몰아치는 주먹을 보며 내 눈에도 투지가 스쳤다. 연기 7층이라 내 실력을 확인하기 딱 좋겠군. 너는 피하지 않고 똑같이 주먹을 맞부딪혔다. 무기는 전혀 쓰지 않았다. 그저 연기 2층 정정의 영역과 실내로 단련된 육체의 힘을 완벽하게 하나로 모았다. 콱! 두 주먹이 격돌하며 고막을 찌는 굉음이 올렸다. 강력한 기운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휘몰아쳤다. 조곤 일행은 뒤로 나자빠졌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먼지가 거치자 눈앞의 광경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너와 엉망 두 사람은 여전히 주먹을 맞댄 채였다. 너는 한 발짝도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거구이 멍망이 몇 미터나 뒤로 밀려났다. 바닥에 깊은 자국이 남았다. 승부는 명백했다.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멍망은 저리 탄 손과 터져버린 주먹을 보며 믿기지 않는 듯 경악했다. 자신의 10석권이 평범한 주먹 한 방에 뚫리다니. 게다가 그 주먹에서 느껴진 힘은 날카롭고 웅장할 뿐 아니라 섬뜩할 만큼 강폭한 완력이었다. 도대체 이 몸은 정체가 뭐지? 내문 제자라더니 별거 아니군. 천천히 주먹을 거두며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은 매서운 싸대기가 되어 엉망의 안면을 갈겼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수치심을 느낀 엉망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수납 주머니에서 사슬 퍼런장도를 꺼내 들었다. 무기까지 쓰게 만들다니. 제법이구나. 그만 죽어라. 장도에 영력을 불어넣자. 칼날이 울기 시작하더니 수미터의 도기가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바위도 벤다는 그 도기에 너의 눈빛도 날카로워졌다. 왼손으로 받는 건 무모했다. 몸을 급히 옆으로 비틀어 간발의 차로 도기를 피했다. 콱! 도기가 바닥을 내리쳤고 깊은 구덩이가 파였다. 피하기만 할 거냐? 이 쓰레기 같은 놈. 일격이 빗나가자 더욱 미쳐 날뛰며 장도를 쉴 새 없이 휘둘렀다. 내 서운 도기가 폭풍우처럼 퇴로를 전부 차단해버렸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실전 경험이 부족한 탓에 힘과 육체는 밀리지 않지만 무기와 기술의 활용 면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었다. 하하하. 이제 어디로 피할 테냐? 내가 밀리는 걸 본 엉망이 등리양양하게 비웃었다. 바로 그때 피하기만 하던 내 눈에 살기가 번득였다. 빈틈을 포착한 순간 더는 물러서지 않고 칼날을 향해 달려들었다. 죽으려고 환장했군. 속으로 퀴즈를 부르며 장도를 더욱 예리하게 꺾어 내 심장을 겨누었다. 칼끝이 몸에 닿으려는 찰나 순식간이었다. 너의 왼손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튀어나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카로운 칼날을 꽉 움켜쥐었다. 찌! 칼날이 손바닥을 그었고 피가 왈칵 쏟아졌지만 내 손은 새집게처럼 칼날을 단단히 붙들었다. 꿈쩍도 할 수 없게 말이다.
뭐라고? 엉망이 경악했다. 칼을 빼려 안간힘을 썼지만 손에 박힌 듯 고정되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멍해진 찰나의 순간 너의 오른손이 주먹을 쥐었고 검은 기운이 휘감기더니 그의 가슴을 향해 장렬했다. 탐천나고 이 주먹으로 삼켜주마.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내 놈을 집어삼키려는 것이다. 적을 완전히 빨아들이기 위해 그 시각 청운종 대문 깊숙한 곳 연기가 감도는 동굴 안에서 인봉이 갑오좌를 틀고 앉아있고 그 곁에서 유청설이 다정하게 차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임사경, 큰일 났습니다. 그 정욕이라는 놈이 그 정욕이 인봉이 천천히 눈을 떴다. 불쾌함이 눈가에 스쳤다. 무슨 소란이냐? 채통을 지켜라. 고작 쓰레기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놈이 장모를 죽이고 조곤을 폐인으로 만들더니 지금은 엉망사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인봉의 안색이 마침내 변했습니다. 찻잔을 든 유청설의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엉망은 연기 7층이고 정혁의 단전은 이미 파괴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인봉이 위관을 찌푸렸습니다. 곧이어 눈에 살기가 스쳤습니다. 보아하니 이 패물 놈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숨기고 있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자.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왜 어디 한번 보지. 척추 부러진 개새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말이야. 그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발밑에 짓밟혔던 패물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것을 이번엔 직접 정욕을 완전히 없애려 합니다. 콱! 원망은 순간 가슴에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느꼈고 몸이 그대로 뒤로 날아갔습니다. 엉망의 몸은 부러진 나무 사이로 튕겨나가 10여 미터 밖 커다란 나무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화직 소리와 함께 나무가 부러졌고 바닥을 몇 바퀴나 더 굴렀습니다. 그러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그는 입에서 선혈을 한 가득 뿜었고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당신은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몸 안에 연기가 미친 듯이 빠져나가는 것을요. 그 폐물의 주먹에는 기이한 흡수력이 있어서 그의 공력을 미친 듯이 삼키고 있었습니다. 엉망의 연기가 툭 터진 홍수처럼 엉망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버둥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눈빛엔 온기라곤 전혀 없었죠. 그가 똑똑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엉망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아주 잘못 골랐다는 것을요. 이정혁은 전혀 패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의 탈을 쓴 늑대였죠. 사살려줘. 원망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전에 기세등등하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걸음을 멈추고 살려달라고 당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을 때는 제재가 잘못했습니다. 날 살려줄 생각 따윈 없었을 텐데 세 사람은 살 길이 열린 듯 원망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였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눈을 만족스럽게 빛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엉망이 겨우 살 길이 생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 당신은 갑자기 몸을 숙여 그의 단전을 움켜쥐었습니다. 안돼. 왕망이 절망하며 포효했습니다. 삼천 너구 바닥에 쓰러진 채 죽었습니다. 전력 가동. 이게 무슨 사술이냐. 연기 7층의 공력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방대한 연기가 몸속에서 요동치고 그야말로 성대한 만찬이었습니다. 방금 형성된 검은 기운이 되지 않고 팽창했습니다. 미친 듯이 회전하며 연기 3층, 연기 4층, 연기 5층 불과 숨 몇 번 쉴 사이에 당신은 경계를 3단계나 돌파해 연기 5층에 도달했습니다. 원망은 이미 미라처럼 변해 몸속에 넘치는 힘을 느끼며 당신의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기 5층 정도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외문 제자 중 중상회관은 됩니다. 진 선배 조공 일행은 겁에 질렸습니다. 멍망 선배가 이 패물의 손에 죽을 줄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지옥의 악마를 보는 듯했죠.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처참하다니 꺼져. 당신이 차갑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쫓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오늘의 일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곡청 혼종 전체에 소문이 퍼지겠지. 곡청 혼종 전체에 소문이 퍼지겠지. 하지만 넌 상관없어. 지금은 빨리 만수산맥에 가서 요술을 사냥하고 실력을 더 키우고 싶을 뿐이야. 은기 구층을 상대하기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 갑자기 너는 반격을 시도했어. 그런 그를 죽인 건 왕망보다 몇 배는 더 강력했지. 너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만수산맥은 청운종 뒷산에 있으며 눈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맨 앞에 선 인물은 너는 이를 악물었어. 인봉과 그 곁에 유청설이었어. 지도 인봉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엉들린 분노가 서려 있었지. 내 놈이 아주 간이 부었구나. 감히 종문 안에서 사람을 죽여? 그의 신형은 유성처럼 순식간에 내 앞에 나타났어. 은기 9층의 공력을 남김없이 쏟아냈지. 강력한 외압감 때문에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어. 너의 몸이 살짝 물렸지만 곧바로 중심을 잡았어. 실내로 단련된 육체 덕분에 이 압감을 겨우 버텨낼 수 있었지. 인봉, 너는 고개를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 그래, 오랜만이다. 인봉이 비웃으며 말했어. 난 내가 자벽원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 개 같은 놈이 목숨 하나는 즐기군. 그의 시선이 바닥에 있는 원망의 시신에 머물렀어. 눈 속에 차가운 살기가 스쳤지. 원망은 내 사람이다. 이 예압감은 내 얼굴을 친 것이나 다름없어. 내 얼굴? 내 입가에 비웃음이 맺혔어. 내 얼굴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죽고 싶나? 인봉이 버럭 화를 냈어. 그는 상상도 못했지. 자기 발밑에 있던 쓰레기가 감히 자신을 도발할 줄이야. 그가 손바닥을 내질렀어. 손바닥에는 청색 영역이 모여 기세가 엄청 났지. 칠알의 힘을 실은 공격이었어. 거대한 바위도 가루로 만들 위력이었지. 너의 눈동자가 살짝 떨렸어. 은기 9층의 공격은 멍망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했지. 정면으로 맞설 순 없었어. 너는 몸을 날려 옆으로 빠르게 피했어. 공격이 땅에 꽂히자 깊은 구덩이가 파였지. 제법 잘 피하는구나. 인봉이 차갑게 비웃었어. 하지만 얼마나 더 피할 수 있을까? 그의 움직임은 귀신 같았어. 순식간에 널 따라잡아 다시 한번 손바닥을 날렸지. 내가 아주 잘하는 얼굴이었지. 이번엔 피하지 않았지. 너도 알고 있었어. 피하기만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걸. 강력한 외압감이 멀리서 전해져 왔어. 삼천마공. 너는 닿게 외치며 체내의 영역을 미친 듯이 돌렸어. 모든 힘을 오른 주먹에 모았지. 너는 주먹을 내질러 인봉의 장풍과 맞섰어. 콱! 주먹과 손바닥이 부딪히며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어. 너의 몸은 뒤로 날아가 바닥을 몇 바퀴 굴렀지. 겨우 자세를 가다듬었어. 입가에는 피가 한 줄기 흘렀지. 은기 5층이 오직 실력만이 격차가 너무 컸어. 고작 이 정도 실력이냐? 인봉이 널 경멸하며 쳐다봤어. 대단한 기한이라도 얻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별거 없군. 그가 한 걸음씩 다가왔어.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지. 오늘 널 확실히 없애주마. 유청설은 옆에 서서 이 광경을 차갑게 지켜봤어. 눈빛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지. 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 귓가에 피를 닦아냈지. 오늘 싸움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 죽더라도 인봉의 살 좀 하나는 뜯어내겠다고 다짐했어. 인봉이 다시 움직이려던 그때 노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 멈춰라. 한 그림자가 너와 인봉 사이에 나타났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 회색 도포를 입은 그의 기세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어. 청훈종의 집법장로 진영기였지. 장로님, 인봉이 살기를 거두고 정중하게 예를 갖췄어. 진영기는 그를 무시하고 너를 바라봤어.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쳤지. 단전이 회복되었구나. 너의 안색이 살짝 변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진영기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 종문 규칙에 따라 제자 간의 사적인 결투는 금지다. 내가 원망을 주겠으니 규칙대로라면 무궁을 패하고 종문에서 쫓겨나야 한다. 인봉의 눈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어. 하지만 진영기의 말이 이어졌지. 하지만 원망이 먼저 손을 썼고 너는 정당방위였다. 게다가 내 실력이 회복된 것. 종문으로서도 기쁜 일이지. 그래서 속죄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묻자. 3일 후 외문 비무 대회가 열린다. 진영기가 말했어. 거기서 10위 안에 든다면 지난 일은 묻지 않겠다. 만약 못 든다면요? 그땐 규칙대로 처벌하겠다. 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다.
진영기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임봉을 쳐다봤어. 임봉, 너도 들었겠지? 3일 뒤 디모 대회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도록 해라. 그전까지는 절대 손대지 마라. 임봉의 안색이 나빠졌지만 공손하게 대답했어. 알겠습니다. 장모님. 진영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 임봉이 널 차갑게 노려봤어. 살기를 숨기지 않았지. 3일 뒤에 절망이 뭔지 가르쳐주마. 그는 나를 마치고 돌아섰어. 유청설은 떠나기 전 널 한 번 보더니 복잡한 눈빛을 보냈지. 하지만 꼭 임봉의 뒤를 따랐어. 너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빛에 냉기를 띄웠어. 3일 뒤 디무 대회라니. 어디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나 진우가 얼마나 강한지 말이야. 임봉이 떠난 후 너는 지체하지 않고 곡장 뒷산의 완수산맥으로 향했어. 3일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지. 왜 순간을 아껴 써야 했어.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래야만 대회에서 임봉을 이길 수 있으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수천리나 뻗어 있었어. 그 안에는 수많은 요수가 살고 있었지. 요수는 실력에 따라 1급에서 9급까지 나뉘어 1급 요수는 은기경 수도자와 비슷하고 2급 요수는 축기경과 비슷했지. 이런 식으로 등급이 올라갔어. 현재 내 수위는 은기 57. 이론적으로는 1급 중기에서 후기 요수를 상대할 수 있지. 하지만 내 몸은 실내로 단련되어 실제 전투력은 동급보다 훨씬 강했어. 그래서 목표를 1급 후기나 심지어 1급 정점의 요수를 잡았지. 만수산맥에 들어선 후 바로 엉들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의 연기는 종문보다 훨씬 진하군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운도 가득합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깁니다.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핍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려던 그때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몸이 순간 팽팽하게 긴장됩니다. 손은 허리춤에 철돈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거대한 검은 멧돼지 한 마리가 풀숲 사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 멧돼지는 높이가 2m나 되고 송곳니는 날카로우며 멀리서 몇몇 그림자가 빠르게 날아오고 있었어. 온몸에서 흉포한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1단계 중기요수인 철갑저입니다. 철갑저가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더니 외발로 지면을 강하게 박차고 마치 육중한 탱크처럼 당신을 향해 무섭게 돌진합니다. 당신의 눈에 흥분이 스쳐 지나갑니다. 좋아. 당신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철갑저를 향해 달려듭니다. 사람과 괴수가 거칠게 충돌합니다. 엄청난 충격력에 당신의 몸이 뒤로 몇 미터나 밀려납니다. 하지만 금방 중심을 잡고 버팁니다. 철갑저도 충격에 머리를 흔들더니 눈 속의 살기가 더욱 짙어집니다. 녀석이 다시 돌진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체내의 연기가 미친 듯이 회전합니다.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철갑저가 부딪히기 직전의 순간에 몸을 재빨리 옆으로 틀었습니다. 철갑저는 허공을 들이받았고 거대한 관성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의 눈에 금빛이 번득입니다. 당신은 힘차게 뛰어올라 철갑저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전력을 다한 한 방입니다. 철갑저의 머리가 힘없이 꺾이고 중심을 잃은 거구가 바닥에 무겁게 처박힙니다. 당신은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표범처럼 순식간에 덮쳐서 철갑저의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삼천라고 모두 삼켜버려라. 손바닥에서 강한 흡수력이 폭발합니다. 철갑저 체내의 요력이 당신의 몸으로 미친 듯이 밀려듭니다. 철갑저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곡 저항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몸 안에서 커진 힘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1단계 중기 요수의 요력은 연기 7층인 원만에는 못 미쳐도 상당히 공력이 쏠쏠합니다. 게다가 요수의 요력은 인간 수도자의 연기보다 순수해서 정화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지체 없이 계속 이동합니다. 만수산맥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진 시간 동안 당신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요수만 보이면 죽이고 보이는 족족 삼켜버렸습니다. 철갑저, 바람늑대, 저간사, 암석궁까지 수많은 요수가 당신 손에 죽어나갔고 성장을 위한 자연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경지도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연기 5층 중기, 후기, 그리고 5층 정점을 지나 6층에 도달합니다. 단 하루 만에 연기 5층에서 6층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런 속도가 밖으로 알려진다면 수독의 정체가 경악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임봉의 음기 9층의 실력자이고 대장로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익히 무공도 종문의 최고급이지요. 임봉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기 7층은 되어야 하고 어쩌면 8층까지 필요할지 모릅니다. 더 강한 요술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 광기가 서립니다. 만수산맥 깊숙이 발을 들입니다. 그런데 1단계 후기 요술을 사냥한 직후 강력한 기운이 당신을 압박합니다. 당신의 안색이 급격히 변합니다. 이 기운은 지금껏 만난 요수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1단계 정점 혹은 2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천지를 올리는 포효가 들리더니 거대한 체구의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검은 거대 호랑이가 숲속에서 걸어 나왔다. 이 거대 호랑이는 몸 길이가 5m나 된다. 온몸의 털은 강철 바늘 같고 눈에서는 서늘한 초록빛이 뿜어져 나온다. 송곳니는 굵은 칼처럼 날카롭다. 가장 공포스러운 점은 이마에 하얀 왕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건 1단계 정점의 백의코왕이다. 요술을 마주하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큰 문제에 직면했음을 직감했다. 백의코왕의 실력은 인간 수사의 음기 9층 정점과 맞먹는다. 현재 음기 6층인 당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 도망쳐야 한다.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달아났다. 하지만 백의코왕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녀석이 바닥을 박차자 몸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날아와 순식간에 뒤를 쫓아왔다.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느껴졌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옆으로 급히 날렸다. 콱! 백의코왕의 앞발이 방금 서 있던 자리를 거세게 내리쳤다. 바닥이 움푹 파여 깊은 구덩이가 생겼다. 아슬아슬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방금 한 발만 늦었어도 이미 고기 떡리가 됐을 것이다. 공력이 빗나가자 백의코왕은 더욱 분노했다. 녀석이 다시 달려들었다. 필사적으로 피해보지만 백의코왕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졌다. 금세 몸 곳곳에 상처가 늘어났고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안 돼. 이대로 가다가 조만간 죽고 말 거야. 이를 악물었다. 눈빛에 결연함이 스쳤다. 피할 수 없다며 맞서 싸우는 수밖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백의코왕을 마주했다. 와라. 이 짐승놈이 얼마나 강한지 보자. 포효하며 체내의 영역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 양주먹에 모두 집중시켰다. 동시에 자소심르련 체결을 가동해 몸속에 남은 신뢰의 힘을 끌어냈다. 치지직 양주먹 위로 보랏빛 전류가 튀어올랐다. 백의코왕이 위협을 느꼈다. 눈동자에 잠시 주춤하는 기색이 보였다. 하지만 곧 다시 흉포함에 휩싸여 크게 포효하더니 피냄새에 진동하는 입을 벌려 당신을 향해 덮쳐왔다. 피하지 않았다. 백의코왕을 향해 정면으로 맞섰다. 죽어라. 양 주먹을 동시에 내질러 백의코왕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쿵! 주먹과 머리가 충돌하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렸다. 보랏빛 번개가 백의코왕의 머리에서 폭발했고 백의코왕은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거구는 뒤로 날아가 바닥에 무겁게 처박혔다. 당신도 멀쩡하진 않았다. 주먹은 피투성이가 됐고 뒤로 날아가며 나무 몇 그루를 부러뜨리고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당신이 몸을 일으키자 입가에선 계속 피가 흘렀지만 눈에는 흥분의 빛이 서렸다. 백의코왕이 죽진 않았어도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머리에는 검게 탄 흔적이 가득했고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다. 기회다. 극심한 고통을 참고 다시 달려들었다. 비린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백의코왕의 커다란 눈동자에는 피칠갑을 한 당신의 모습이 비쳤다. 이 짐승은 영성이 트여 두려움이 뭔지 안다. 지금 녀석은 내 발로 땅을 딛고 몸을 웅크린 채 목구멍으로 낮은 소리를 내며 쉽사리 덤비지 못하고 있다. 주먹의 강도는 자소의 전류가 무서운 것이다. 녀석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통증은 이미 마비됐다. 지금 몸은 달궈진 솥단지 같아. 식혀줄 찬물이 절실하다. 발끝에 힘을 주자 마른 잎들이 흔들리며 땅을 홀뚝 순식간에 튀어나갔다. 직선이 아니라 기괴한 갈지자 행보로 호황의 눈을 어지럽혔다. 호황도 결국은 짐승인 줄아 도발의 흉승이 폭발했다. 입을 벌려 크게 포효하니 비린 악취와 찐방울이 사방에 흙 뿌려졌다. 강철 채집 같은 꼬리를 휘둘러 무모한 인간의 허리를 끊으려 했다. 물러서지 않고 파고들어 왼팔로 꼬리를 받아냈다. 까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아마 금이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반동을 이용해 팽이처럼 몸을 회전시키며 솟구쳐 오른손 5손가락을 펼쳐 보랏빛 번개를 감고 호황의 정수리 원자에 박아 넣었다. 자소실내의 전통 타격은 모든 사악한 것을 부순다. 자랑하던 화의 강철 몽둥이도 벼락 앞에서는 창호지나 다름없었다. 의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뇌는 고압 전류에 타버렸다. 이거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지가 굳어지며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당신은 손을 뗄 생각도 없이 사흘 굶은 거지처럼 천마공을 고개를 본 듯 탐욕스럽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혈육의 정수가 아니라 호황이 100년간 수련한 요단의 힘이었다. 거친 야성이 팔맥을 타고 몸으로 밀려왔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무모하게 1단계 정정 요수의 정열을 삼켰다간 경맥이 진흙탕처럼 터졌을 테지만 마궁으로 재구성된 당신의 경맥은 믿기 힘들 정도로 넓고 강인했다. 거친 에너지가 한 바퀴 휘몰아치더니 곧장 강제로 진압되어 순수한 진기로 변해 단전에 차곡차곡 쌓였다. 기의 회오리가 팽창했다. 주먹만 했던 기의 회오리가 단전 아래서 미친 듯이 소용돌이쳤다. 색깔도 검은색에서 더욱 깊어져 은은한 빛을 띠었다. 명기 6층, 정전의 벽,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 거대한 에너지의 충격 앞에 그까짓 경계의 벽은 건드릴 필요도 없이 스스로 허물어졌다. 명기 7층,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호황의 사체는 눈에 띄게 말라 비틀어졌고 윤기 나던 털도 빛을 잃고 마른 풀처럼 변했다. 마지막 정수까지 다 빨아들였을 때 깊은 숨을 내뱉으며 낙엽 쌓인 바닥에 몸을 뉘었다. 연기 7층 중기, 죽여주는 곳, 나뭇가지 사이로 쪼개진 하늘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입을 벌려 웃었다. 힘이 급속도로 차오르는 이성장의 쾌감은 세상 그 어떤 명조보다 달콤했다. 꼬맹아, 잘 먹는 건 좋은데 그렇게 꼴싸답게 먹지 마라. 머릿속에서 매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그저 요수일 뿐이지만 고우 요수였다면 영혼의 원한 때문에 미쳐버렸을 거다. 강해질 수만 있다면 바보가 돼도 상관없어. 무심하게 대꾸하며 바닥에서 일어났다. 발로 툭 찼다. 사채, 이 호황의 굴에는 보물이 있겠지. 요수들은 물건을 모으는 습성이 있다. 특히 이런 사대 왕이라면 더더욱. 근처의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땅에는 온갖 짐승뼈가 깔려있고 구석에는 인간의 유골도 몇 곳 쌓여있네. 옷차림을 보아하니 산에 수련하러 들어왔다가 못 나쁘게 죽은 종문 제자들인 듯해. 죽은 이들은 신경 끄고 동굴 깊은 곳 청석에 시선을 고정해. 거기엔 핏빛 어린풀 한 포기가 있고 끝에 콩나무 같은 열매가 셋 맺혔어. 향기가 코를 찌르네. 죽어군. 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려. 이건 정말 귀한 물건이야. 그냥 먹어도 식량 공력을 높여주지. 만약 단약으로 만든다면 축기기 수도자들도 탐낼 보물이야. 호황이 일개정점에 오른 이유가 있었군. 이런 보물 창고를 지키고 있었다니 손을 뻗어 막 따려는데 갑자기 귀가 쫑긋해져.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 아주 가벼운 소리야. 단련된 내 청력을 피할 순 없지. 짐승이 아니야. 사람인데 헌들이 아니군. 사형, 아까 소리가 여기서 났어요. 분명 베개 호황이 겁난을 겪거나 아니면 무언가와 싸우는 걸 거예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낮게 속삭여 조심하라고 말하며 상대는 호황이야. 만약 흉이 붙어 있다면 우린 이빨 사이에 끼는 고기도 안 돼. 다른 목소리는 꽤 침착한데 탐욕이 묻어 나오고 있어. 하지만 운 좋게 훈제한다면 호랑이 가죽과 뼈의 보물까지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어. 너는 손을 거두고 열매를 따지 않았어. 대신 벽 그늘에 몸을 기대고 팔짱 으꼈지. 마치 새를 받으려는 집주인처럼 배달꾼들이 왔군. 마침 막 돌파했으니 경지를 다질 간식이 필요하던 참이야. 두 그림자가 몰래 동굴로 기어들어와. 앞장선 건 쫑보야. 손엔 토순불을 쥐고 작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네. 뒤엔 키 큰 홀쭉이가 따라오고 귀도 돌을 들고 있어. 둘이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말라비 틀어진 호랑이 사체를 발견해. 세상에, 진짜 죽었네. 뚱보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곧바로 미친 듯이 기뻐하며 사형, 이것 좀 보세요. 호랑이가 왜 이렇게 말랐지? 무언가에 다 빨린 것 같아요. 홀쭉이는 기이한 사체에 무관심해. 그의 시선은 사체를 넘어 주가에 고정되어 버렸어.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해. 주가야, 다 익은 게 3개나 있어. 뚱보야, 우리 횡재했다.
둘은 흥분해서 몸을 부르르 떨어. 주변 상황은 아예 잊은 채 말이야. 꽤 괜찮은 물건이지.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동굴에 울려. 홀쭉이가 재빠르게 반응해. 귀도도를 휘둘러 단숨에 베어버려. 도기가 바닥에 뼈 조각을 휩쓸며 소리 나는 곳을 향해 쇄도해. 챙하며 불꽃이 튀어. 묵직한 힘이 실린 일격이었는데 누군가 두 손가락으로 잡았어. 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옷은 무더기가 되었고 몸엔 핏자국이 엉겨 붙어 있지. 그야말로 시체 더미에서 기어나온 악귀 같아. 하지만 눈빛만큼은 섬뜩하게 빛나네. 용기 7층. 홀쭉이가 내 경지를 알아채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칼을 빼려 해도 꼼짝도 안 해. 넌 누구냐? 어느 봉의 제자지? 2주간은 우리가 먼저 발견했어. 말이라고 하든군. 얼굴색 하나 언변하고 웃으며 너희가 먼저 발견했다고? 그럼 이 호랑이도 너희가 죽였겠네? 뚱보도 그제야 정신을 차려. 내 처참한 꼴을 보더니 바닥에 말라붙은 사체를 보고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어. 너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러. 너 마공을 익혔구나. 이 호랑이도 내가 빨아먹은 거지? 청운종에서 마공이라니. 이건 명백한 사형감이야. 그 말을 듣자 홀쭉이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오히려 조금 사라졌어. 대신 흉포한 살기가 피어올라. 마공이라면 얘기가 쉽지. 뚱보야, 이 나두를 죽여버리자. 목을 가져가서 보상을 받고 죽어도 우리가 갖는 거야. 좋아요. 뚱보가 토순불을 던져 석벽이 생겨 동굴 입구를 막아. 그러고는 독사를 한 옴큼 꺼내. 내 얼굴을 향해 확 뿌려대네. 호흡이 꽤나 잘 맞는군. 상대를 잘못 골랐군. 손가락에 힘을 주자. 백년금강으로 만든 귀두더가 정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 났다. 너는 반토막간 칼날을 쥐고 흩날리던 독사 따위는 보지도 않은 채 몸을 휙 움직였다. 이미 그 자리에서 사라진 뒤였다. 다시 나타났을 때 너는 키다리의 등 뒤에 서 있었다. 현상금은 목숨 걸고 가져가야지. 푸슈! 반토막은 칼날이 키다리의 심장을 뚫고 앞가슴까지 박혔다. 손바닥을 그의 등에 대고 삼천마공을 발동했다. 처절한 비명이 폐쇄된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키다리의 몸이 격렬하게 격려됐고 용기 7층의 공력과 생명력이 홍수처럼 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더니 수도자를 삼키는 쾌감은 요술을 삼킬 때보다 100배는 강렬했다. 영혼까지 떨리는 그 짜릿함에 하마터면 시름을 내뱉을 뻔했다. 뚱보는 겁에 질려 멍해졌다. 사형이 순식간에 미라로 변하는 걸 직접 보았으니까 험악했던 그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눈이 푹 꺼진 채 참혹하게 죽었다. 왜? 괴물이야. 뚱보가 비명을 지르며 자기가 만든 석교로 달려가 부딪히려 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나? 너는 키다리의 시체를 내던지고 허공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다. 우형의 흥력이 뚱보의 뒷덜미를 낚아채 공처럼 다시 끌고 왔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외문 장로님의 사생아입니다. 돈도 있고 보물도 다 있어요. 다 드릴게요. 뚱보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사타구니가 흥건히 젖어 있었다. 너는 그를 내려다보았고 눈에는 자비라곤 조금도 없었다. 외문 장로의 사생아라. 마침 영양가가 일반인보다 좋겠군. 우드드. 너는 뚱보의 목을 비틀었다. 15분 후 너는 동굴을 걸어 나왔다. 손에는 주가 새알을 만지작거리며 너의 기운은 이미 능기 7층 정점에 완전히 안착했고 8층까지는 이제 한 걸음뿐이었다. 인육태단이 확실히 보약이군. 너는 입술을 핥았다. 눈 속에 피비린내 나는 붉은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3일이 지났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인봉, 이 선물을 감당할 수 있겠나? 청운종 생사대. 오늘 위문 대회는 유독 소란스러웠다. 예년의 대회는 고작 몇백 명의 제자가 구경했고 장로들도 얼굴만 비추고 말았는데 오늘은 생사대 주변이 인산이네였다. 나뭇가지 위까지 구경꾼이 빽빽하게 매달렸다. 이유는 단 하나.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영문과 천재와 몰락한 쓰레기의 생사 결투이기 때문이다. 인봉이 누구인가? 대장로의 손자이자 연기 구층 내문 제1의 인재다. 차기의 진전제자로 낙점된 자다. 너는 누구인가? 억년의 천재이자 지금은 버림받은 게 사악한 술수를 배웠다는 소문이 도는 다시 일어선 미친놈일 뿐이다. 이런 구경거리를 누가 마다하겠는가? 생사대 정중한 관람석에서 진현기가 유유자적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옆에 앉은 문파 집사들이 속닥거리고 있었다. 진옥이 만수산맥에 들어간 지 3일이라며? 그림자도 안 보이네. 요수한테 잡아먹힌 거 아니야? 가망 없지. 만수산맥이
어떤 곳인데 우리조차 들어가면 조심해야 하는 곳이야. 각 공역을 회복한 녀석이 죽으러 간 거나 다름없지. 임봉 사형은 폐관 수련을 해서 청운검결 5층에 도달했다던데 진옥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결국 죽은 목숨이지. 무대 아래 임봉은 흰옷을 입고 서 있었다. 모습이 아주 출중했다. 유청설이 그의 곁에 서서 단수라는 복원을 대신 들고 있었다. 마치 한 쌍의 그림 같은 연인이었다. 오빠, 시간이 다 됐어요. 그 쓰레기는 아직 안 오네요. 분명 밖에서 죽었을 거예요. 유청설이 마지막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임봉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죽었다면 오히려 다행이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뼈마디를 하나하나 부수고 싶었는데 멀리 종로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다. 시간이 되었다. 대회를 주관하는 집사가 일어났다. 목을 가다듬더니 우렁차게 외쳤다. 대가 되었다. 외문 대회를 즉시 시작한다. 잠깐, 거친 목소리가 집사의 말을 단칼에 끊었다. 군중들이 술렁이며 자동으로 길을 터주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여기저기서 경악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이라기보다 야인에 가까웠다. 상체를 드러낸 채 나타난 그는 옷이 다 찢어져 무더기가 된 채로 허리에 걸쳐져 있었다. 드러난 탄탄한 몸 위에는 수많은 흉터가 가득했다. 어떤 곳에선 아직 피가 배어나왔다. 머리는 엉망진창이었고 마른 입과 살점이 엉겨붙어 있었다. 하지만 내 기세는 너무나 흉포했다. 시사녀래를 헤쳐나온 살기였다. 슬쩍 보기만 해도 뒷덜미가 서늘해질 정도였다. 너는 이 빠진 철검을 어깨에 메고 생사대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청석 바닥에 핏빛 발자국이 남았다. 너는 무대 아래에 도착해 높은 곳에 임봉을 올려다보며 씩 웃었다. 하얀 치아가 섬뜩하게 드러났다. 미안. 모든 길을 성가신 것 좀 잡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 임봉이 위간을 찌푸리며 혐오스럽다는 듯 소매로 코를 가렸다. 냄새나는군. 진흙, 이게 내 마지막 발악이냐? 너는 대구도 없이 그대로 뛰어올라 생사대 위로 쿵하고 착지했다. 콱! 무대가 진동하며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잔말 말고 너는 낡은 철검을 바닥에 꽂으며 말했다. 나와라. 죽기 전 발악인가. 너무 오만하군. 제자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진옥이 미쳤나봐. 임봉 사형계 저런 말투를 포기하고 막 나가는 거지. 근데 말이야. 기세가 정말 장난 아니네. 임봉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며 유청설이 든 장검을 받아들었다. 발끝으로 살짝 밀어 무대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 동작이 매우 우아하여 여제자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렇게 죽고 싶다면 소원을 들어주지. 칭, 검을 뽑자. 한기가 서린 검광이 번득였다. 임봉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필살기를 쏟아부었다. 장검이 화려한 거마를 그리며 푸른 검기가 뱀처럼 뿜어져 나와 쾌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청운검결, 병사출동, 고수는 손만 써봐도 아는 법. 검기가 매우 날카로워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피할 수 없었다. 너는 그 자리에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전진하며 검기가 몸에 닿으려는 찰나 힘껏 주먹을 날렸다. 화려한 초식은 없다. 그저 순수한 힘일 뿐. 순수한 속도, 권풍이 터져나오고 공기가 울리며 일실에서 몸으로 돌아온다. 너는 번쩍 눈을 뜬다. 눈에 들어온 것은 자벽안의 낡은 오두막들보다 공기 중엔 눅눅한 곰팡내만 가득하다. 너는 간신히 몸을 일으킨다. 몸의 상처들을 보니 이미 간단히 처치되어 있다. 박살난 단전은 여전히 아프지만 피는 더 이상 나지 않는다. 아마 마음씨 착한 자벽 제자가 널 끌고 온 모양이다. 임봉, 유청설, 너는 주먹을 꽉 쥔다. 눈빛이 사늘하게 식는다. 자신이 당한 굴욕을 잊지 않았다. 현천역에서 만나 절세 여제의 외청의 약속도 잊지 않았다. 탄천마고, 너는 즉시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한다. 머릿속에 난해하고 복잡한 구결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천지를 화로로 삼고 자신을 소트로 삼아 만물을 녹여 내 것으로 만들고 기러를 삼켜 돌을 세운다. 도입부의 몇 구절만으로도 천하를 굽어보는 패기가 느껴진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너는 느낄 수 있었다. 이 공법이 너만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단전이 없어도 상관없다. 탄천마공은 단전이 필요 없다. 몸 안에 수많은 기혈을 개척하여 기혈 하나하나가 작은 단전이 된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정제할 수 있다. 이론상 놈만 충분히 강하다면 기혈을 무한히 개척할 수 있고 힘은 그 덕이 강해질 것이다. 너무 강하다.
이건 그야말로 청명을 거스르는 공법이다. 너는 너무나 격앙되어 온몸을 떨었다. 서둘러 공법에 기록된 비결에 따라 옹기조식을 시도한다. 첫 단계는 경맥의 재구축이다. 단전이 파괴될 때 원래의 경맥도 잇몸의 영역에 의해 갈갈이 찢겼다. 그것이 내가 수련할 수 없었던 원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탄천마공의 첫걸음은 이 끊어진 경맥들을 마공의 폐도적인 힘으로 다시 재련하는 것, 연결하는 이 과정은 마치 깨진 도자기를 인두로 다시 지져 붙이는 것과 같아.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매청이 이미 경고했던 대로였다. 와라. 강해질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고통쯤이야. 너의 눈에 도끼가 서린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머릿속에 신비로운 마공의 힘을 이끌어 체내에 끊어진 경맥을 충격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힘이 경맥에 몰아치는 순간 필살로 다할 수 없는 극통이 파도처럼 너를 집어삼켰다. 엉둘린 비명을 외지르며 몸이 순식간에 새우처럼 말려들고 굵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비오듯 쏟아져 바닥에 멍석을 접셨다. 너무 아프다. 마치 달궈진 칼날들이 온몸의 경맥을 하나하나 도려내는 것 같다. 너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핏대만 흉측하게 솟아올랐다. 그 모습이 매우 처참했다. 몇 번이나 고통에 못 이겨 기절할 뻔했지만 오만한 인봉의 얼굴과 유청솔의 싸늘한 눈빛을 떠올리자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한 증오가 치밀었다. 그것은 강력한 의지력이 되어 내가 버틸 수 있게 지탱해 주었다.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포기 못한다. 이 정도 고통도 참지 못한다면 복수는 꿈도 꾸지 마라. 너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이내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입안 가득한 비릿한 혈향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너는 미친 듯이 탄천마공을 돌리며 그 패도적인 힘을 이끌어 몇 번이고 경맥을 씻어내고 끊어진 경맥을 다시 재련했다. 마공의 힘 앞에 경맥이 강제로 녹아내리고 다시 응집되어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러웠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가며 너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졌고 오직 불굴의 집념 하나로 버텼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으로 끊겼던 경맥이 연결되는 순간 내 몸속의 모든 경맥이 마치 완벽한 순환을 이룬 것 같아. 웅하는 묘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며 너는 또렷하게 볼 수 있었지. 자신의 몸속 경맥이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한 모습이 아니라 깊고 그윽한 검은색으로 변해 매우 견고해졌으며 이전보다 몇 배나 넓어졌다는 것을. 희미한 기류 하나가 새로운 경맥 속을 천천히 흐르며 작은 주천 순환을 형성했어. 성공이야. 삼천마공의 첫 단계인 경맥 재건이 끝났어. 가슴 속에 기분이 용솟음치고 팽팽하던 긴장이 풀리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그대로 기절해버렸지.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어. 창문 틈으로 햇살이 비쳐들어와 바닥에 얼룩진 빛그림자를 남겼지. 몸을 움직여보던 너는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어. 어제의 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거야. 대신 전례 없는 상쾌함이 느껴졌지. 몸속에 힘이 가득 찬 게 느껴져. 아직 수련 경지는 없지만 이 몸 자체만으로도 예전보다 2배는 강해졌어. 삼천마공은 역시 대단해. 침대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손발을 가볍게 움직이자 뼈마디에서 우드득 소리가 났어. 너는 기쁘게 확인했지. 경맥이 재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잇몸에게 짓밟혔던 손뼈까지 이미 깨끗하게 나았다는 걸. 심지어 전보다 더 단단해졌어. 이제 경맥이 재건됐으니 다음은 첫 번째 기선을 응집해 정식으로 수련의 길에 들어서는 거야. 내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어. 하지만 기선을 응집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 삼천마공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에너지원은 타인의 공력이지. 삼킬 만한 놈이 어디 없을까? 턱을 괴고서 고민에 빠졌어. 넌 지금 그저 자벽제자일 뿐이고 가장 외진 자벽관에 살고 있어. 평소엔 사람 만날 일도 거의 없지. 아무나 닥치는 대로 삼킬 수는 없잖아. 그건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어. 적당한 목표를 찾아야 해. 실력이 너무 강해도 안 돼. 이기지 못하면 곤란하니까. 제 발로 찾아와 주면 딱인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아나무인 격인 욕설이 들려왔어. 진호, 이 쓸모없는 놈아. 당장 기어 나와. 밖에서 들리는 욕설에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 정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목소리를 들어보니 알겠어. 자벽관의 관리인 중 한 명인 장호라는 놈이야. 전부터 인기 3층의 실력을 믿고 신입 자벽들을 자주 괴롭혔지.
내가 내문의 천재였을 때는 장호는 내 앞에서 강아지처럼 굴었어. 누구보다 살갑게 진 사형이라 불렀지. 하지만 내가 몰락하자마자 곧바로 악년을 몰수하고 나타난 거야. 눈빛은 차가워졌지만 입가엔 묘한 미소가 번졌어. 이거야말로 완벽한 에너지원이잖아. 천천히 걸어가서 방문을 열었어. 문 밖엔 자벽복을 입은 셋이 서 있었지. 우두머리는 덩치 큰 사내였는데 살벌한 인상에 흉악한 얼굴을 한 바로 장호였어. 아직 살아있었냐? 장호는 널 보자마자 눈을 치켜들며 비아냥거렸어. 어제 숨이 넘어간 줄 알았는데 쓰레기 치고는 목숨 하나는 끈질기네. 뒤에 부하들도 비웃음을 터뜨렸어. 호형, 이런 놈이랑 말 섞지 마요. 단전이 박살난 찌꺼기 주제에 이런 방에 살 자격이 있겠어요? 방이 낡긴 했어도 자벽원에서는 귀한 독방이었지. 10명 넘게 지내는 곳보다 조건이 훨씬 좋았어. 장호는 내 방을 노린 게 분명해.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 장호는 은기 3층이고 나머지 둘은 기껏해야 12층이야. 지금 폭력은 없지만 경맥이 재건되어 신체 능력이 크게 올랐어. 살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지. 삼천마 공의 위력을 시험할 기회야. 무슨 일이지? 덤덤하게 물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할 수 없는 차분함이 담겼지. 장호는 잠시 당황했어.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 죽어가던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이런 말투로 대들 줄은. 이 쓰레기가 감히 기어올라? 장호는 금세 화가 치밀어 삿대질하며 소리쳤어. 알려주러 왔다. 오늘부터 이 방은 내 거야. 넌 당장 헛간으로 꺼져. 무슨 근거로? 내가 되물었지. 내 주먹이 너보다 강하니까. 장호가 비열하게 웃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 뼈마디가 우드득 소리를 냈지. 불만 있으면 지금 당장 밟아주마. 형,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손봐주죠. 자벽원에서는 누가 대장인지 알려줘야죠. 부하들이 옆에서 부추겼어. 좋아. 그렇게 맞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내 눈빛이 완전히 차가워졌어. 뭐라고? 장호는 귀를 의심했지. 단전이 폐해진 쓰레기가 자신들을 상대하겠다니. 말했잖아. 한 자씩 내뱉었어. 셋이 한꺼번에 덤비라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셋 모두 멍해졌어. 그러다 폭소를 터뜨렸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이 녀석이 덤비라고? 맞다가 머리가 돌았나? 완전 미쳤구먼. 영역조차 못 쓰는 페인이 큰 소리를 치다니 웃겨 죽겠네. 장호는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어. 손가락질하며 숨 가쁘게 말했지. 쓰레기야. 본대를 보여줘야 내 주제를 알 모양이구나. 얘들아, 가서 손봐줘. 다리를 분질러버려. 알겠습니다. 부하들이 웃으며 양옆에서 달려들었어. 그들이 보기에 페인이 된 너를 상대하는 건 괜히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쉬웠지.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웃음이 굳어버렸어. 물러서지 않고 다가가 몸을 살짝 틀어 왼쪽 녀석의 주먹을 피했어. 동시에 오른손을 뻗어 상대의 손목을 낚아챘지. 뭐야? 그 부하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내 손은 새집게처럼 꿈쩍도 안 했어. 이어 기괴한 혼민력이 손바닥에서 느껴졌어. 내 영역이. 부하는 공포에 질려 깨달았지. 공들여 쌓은 영역이 손목을 통해 내 몸으로 빨려 들어갔어. 발버둥치려 해도 온몸에 힘이 빠져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오른쪽 부하의 주먹이 이미 눈앞까지 닥쳐왔고 얼굴을 강타하려던 순간 당신은 쳐다보지도 않고 왼손을 휙 들어 올려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놈의 주먹을 낚아챘다. 똑같은 느낌이 전해지며 오른쪽 부하도 비명을 질렀다. 내 영역이 지금 뭘 하는 거냐?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명하게 느껴졌다. 두 줄기의 순수한 에너지가 팔을 타고 몸속으로 밀려와 삼천러 공으로 빠르게 정제되었다. 전례 없는 상쾌함이었다.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듯했다. 비록 적은 양이었지만 막 경맥을 재건한 당신에겐 최고의 보약이나 다름없었다. 이 손 놓지 못해. 장호가 마침내 반응하며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무슨 요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대로 계속 놔뒀다가 부하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는 포효하며 연기 3층의 힘을 폭발시켜 당신의 등 뒤를 향해 내질렀다. 온 힘을 다한 일격이었다.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단번에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뒤에도 눈이 달린 듯 주먹이 몸에 닿기 직전 찰나의 순간에 손을 냅다 휘둘러 영역을 빼앗긴 두 부하를 넉마 조각처럼 장호에게 던져버렸다. 장호는 크게 당황하며
부하들을 받으려 주먹을 거뒀다. 바로 그 틈을 타 당신은 활처럼 튀어나갔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장호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였다. 위험을 감지한 장호의 가슴이 거대한 위기감에 짓눌렸다.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당시 평범해 보이는 주먹 하나가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장호의 눈에 비친 당신은 페인 따위가 아니었다. 잠에서 깬 맹수 그 자체였다.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당신의 주먹이 장호의 복부에 정통으로 꽂혔다. 건장한 몸이 크게 요동치며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층혈된 눈이 공포에 질렸다. 그의 얼굴 근육은 경악한 채 굳어버렸다. 그는 마치 성난 콧볼소에 들이받친 듯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당신의 주먹에서 나온 힘은 도며 호신 감기를 박살냈다. 야 오장육부까지 들흔들었다. 장호는 입을 벌려 시뻘건 피를 토해냈고 내장 조각까지 섞여 나왔다. 인형처럼 뒤로 날아간 몸은 담벼락에 거세게 처박힌 뒤 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졌다. 몇 번 경련하더니 숨이 오졌다. 단 한 방이었다. 연기 3층의 실력자인 장호가 페인에게 단칼에 당한 것이다. 영역을 뺏겨 쓰러진 부하들은 그 광경에 넋이 나갔고 바지에 오줌을 지르고 말았다. 주먹을 거두는 당신을 보며 공포에 질려 사시나 못 떨듯 떨었다. 지옥에서 온 악마를 본 듯했다.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눈에는 흥분이 서려 있었다. 방금 그 짧은 순간에 부하들에게서 뺏은 영역을 모두 주먹 끝에 모아 단번에 내질렀던 것이다.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났다. 이것이 바로 삼천마공의 위력인가? 흡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시 자신의 힘으로 바꿔 경지를 뛰어넘는 일격을 날리다니 아직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해. 당신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장호의 몸 위로 향했다. 연기 3층의 수련자라니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었다. 당신이 한 걸음씩 다가가자. 제발 오지 마세요. 부하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었다. 허겁지겁 뒤로 물러났다. 너는 장호의 곁으로 다가가 몸을 굽혀 그의 단전에 손을 얹었다. 장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만 이미 한순간에 숨만 남은 상태였다. 심각한 부상으로 단전 속 영역은 뒤엉켰고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 흡천마구 삼켜버려 속으로 낮게 읊조렸다. 공법을 온 힘을 다해 운용했다. 이전보다 몇 배나 강한 흡수력이 손바닥에서 터져나왔다. 장호의 몸 안을 돌던 혼란스러운 영역은 마치 돌파구를 찾은 듯 내 손바닥을 향해 미친 듯이 쏟아졌다. 장호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힘이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감을. 하지만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다. 방대한 영역이 내 몸으로 흘러 들어왔다. 단단하고 넓은 경맥을 타고 휘몰아쳤다. 쿵! 몸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가슴 위치에서 모든 영역이 하나로 뭉쳐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결국 작은 검은 빛을 뿜는 기선이 형성되었다. 첫 번째 기선이 성공적으로 응집되었다. 다시 수련의 길에 들어섰음을 의미했다. 연기 1층, 이게 끝이 아니었다. 장호의 몸에 남은 영역은 끊임없이 흡수되어 정련되었고 새로 생긴 기선에 주입되었다. 기선의 회전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크기 또한 점점 커졌다. 연기 1층 절정, 2층 절정, 장호의 마지막 영역까지 빨아들인 후에야 예수인은 마침내 연기 2층 절정에서 멈췄다. 채 1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단전이 망가졌던 몸에서 연기 2층 절정의 수사로 뛰어올랐다. 이런 속도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청운종 전체가 발칵 뒤집힐 일이었다. 후, 너는 길게 탁기를 내뱉었다. 몸 안에 넘치는 힘을 느끼며 전례 없는 강인함이 솟구쳤다.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밑을 보았다. 이미 미이라처럼 변한 장호를 눈빛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이것이 마공의 압도적인 힘이자 양육간식의 세계였다. 인봉이 내 단전을 부쉈다면 너는 남의 수위를 뺏으면 그만이다. 이제부터 적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으리라. 내 시선은 구석에서 겁에 질린 두 졸개로 향했다. 그들은 내 시선이 닿자마자 온몸을 부르르 떨며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렸다. 진사형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장호가 억지로 시켜서 한 일입니다. 대인배의 마음으로 제발 저희를 방귀처럼 그냥 놓아주십시오. 너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꺼져라. 지금은 기분이 괜찮으니까 이런 잔챙이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방금 돌파를 마친 터라 안정을 취할 시간이 필요했다. 더 이상의 소동은 원치 않았다.
감사합니다. 진사형, 정말 감사합니다. 두사라는 사면이라도 받은 듯 헛겁지겁 마당 밖으로 도망쳤다. 악마 같은 내게 전기를 빨릴까 두려워하며 그들이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내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오늘 일이 곧 퍼질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단전이 부서졌던 자가 갑자기 실력을 회복하고 장호까지 죽였으니 의심받을 일인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힘만 충분히 강하다면 누가 감히 조사를 오겠는가? 임봉, 두고 봐라. 머지않아 너를 찾아가서 내가 내게 저지른 모든 일을 100배, 1000배로 갚아주마. 너는 주먹을 꼭 쥐었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지금은 겨우 음기 2층 절정, 임봉의 음기 9층 수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었다.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다. 더 강해져야 했다. 그때였다. 내 머릿속에서 외청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렸다. 까르르, 꼬마야, 제법인걸? 벌써 첫 번째 기선을 만들다니. 정신을 가다듬고 의식을 다시 현천역으로 보냈다. 화광, 몇 줄기의 공기가 내 주먹 끝에 휘먹이 부서져 나갔다. 여진을 가시기도 전에 내 신형은 이미 먼지를 뚫고 임봉의 코앞에 나타났다. 너무 느려. 경악한 임봉을 향해 머리를 들이받았다. 시정잡배나 쓸법한 박치기가 수사들의 생사결에 등장하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임봉은 코가 찡한 통증을 느꼈고 눈물 콧물이 순식간에 튀어나왔다. 그는 뒤로 몇 걸음 비틀거렸다. 번듯했던 얼굴이 금세 부어올랐다.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대장로의 손자이자 레몬 제린이 박치기를 당하다니 천박한 놈. 임봉이 코를 감싸며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눈 속에 사리가 폭발했다. 널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 그의 검이 울부짖으며 영력이 검식으로 미친 듯이 쏟아졌다. 청운검결, 풍권자 눈, 검범위를 타격하는 초식이었다. 검기가 폭풍으로 변해 생사대 전체를 휘감았다. 내 아래 제자들은 뒤로 물러났다. 휘말릴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폭풍의 중심에 선 너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몸속의 내전의 힘이 조용히 깨어났다. 천박하다고 너는 밖에 비웃었다. 피부 아래로 보랏빛 광채가 흘렀다. 그럼 보여주마. 진정한 폭력적인 검기가 무엇인지. 금속도 끊어낼 듯한 폭풍의 칼날이 개논을 핥히었지만 챙강거리는 실소리만 날 뿐이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마치 단단한 강철을 치는 것 같았다. 자소실르연 체결이 소송에 이르자 이육체는 이미 같은 단계의 요수와 맞먹었다. 임봉은 폭풍 밖에서 가슴이 철렁했다. 이럴 리가 없어. 호신감기가 있다고 해도 누구도 이렇게 정면으로 받칠 순 없다. 통관자논을 말이야. 도대체 가죽이 뭘로 된 거냐? 뚫려라. 임봉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혀끝을 깨물어 검의 정결을 뿜어냈다. 폭풍의 위력이 더 거세졌고 푸른 검기에 핏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울부짖는 소리는 더 처절해졌다. 때 아래 유청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불안한 예감이 점점 강해졌다. 바로 그때 폭풍 속에서 낮은 포효가 들렸다. 열려라. 시커먼 거대한 손 하나가 휘몰아치는 검기를 무시한 채 폭풍의 중심에서 뻗어나왔다. 그리곤 폭풍의 눈을 꽉 움켜쥐었다. 순수한 용력으로 응집된 거수였다.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 거수는 폭풍을 부수는 대신 오히려 강하게 빨아들였다. 휘! 밖으로 날뛰던 검기들이 마치 거대한 인력에 끌리듯 휘말렸다. 뜻밖에도 되돌아오다니 전부 저 커다란 손바닥으로 몰려드네. 삼천마구 남물을 삼키는 힘. 이 하찮은 검기짐은 영역도 당연히 문제없지. 임봉은 장검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검기와의 연결이 순식간에 끊겼다. 그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영역 절반을 쏟아부은 필살기가 저 그물에게 먹히는 모습을. 폭풍이 거치고 제자리에 서서 트림을 했다. 맛이 좀 싱겁네. 영역이 순수하지 않아? 임사형, 배를 툭툭 치며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모욕. 이건 명백한 모욕이다. 임봉은 화가 다 몸을 떨었다. 두 눈이 붉게 충혈됐다. 요술이다. 이건 요술이야. 장로님, 이자는 사술했습니다. 죽여야 한다며 단상을 향해 외쳤다. 진현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돈길 쫓아주지 않은 채 규칙상 공법은 따지지 않는다. 오직 승패만 논할 뿐. 생명을 해치는 사도가 아니라며 그것이 곧 대도다. 계속해라. 진현장도 사실 놀랐다. 하지만 그는 꿰뚫어 보았다. 진옥의 공법은 패도적이지만 기호는 바르고 정직했다. 역겨운 혈기나 원한은 없었다.
진옥이 깨끗이 정화했기 때문이다. 나도라고 할 수 없지. 장로의 보증이 생기자 인봉의 마지막 자존심도 무너졌다. 좋아. 정 죽고 싶다며 은기 구친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인봉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폼에서 붉은 단약을 꺼내더니 단번에 삼켜버렸다. 쿼덩! 기세가 순식간에 폭발했다. 불안정하던 영역이 건폭해졌다. 뜻밖에도 축기기의 경계에 닿았다. 폭언단이다.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잠재력을 갉아먹는 금단이다. 단시간에 실력을 크게 높여주지만 한 달 동안 쇠약해질 텐데. 인봉이 막다른 길에 몰렸군. 죽어라. 인봉이 건을 던졌다. 두 손으로 수윤을 맺자 거대한 화염 장인이 공중에서 형태를 갖췄다. 바다를 태울 듯한 고우드로 너를 향해 무섭게 내리쳤다. 이 일격은 응기기는커녕 축기 초기 수도자도 중상을 입으리라. 하늘을 뒤덮은 불바닥을 보며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두 눈을 감았다. 느끼고 있었다. 방금 검기를 삼켜서 생기 몸속에 요동치는 힘을, 단전 속 기운의 갈망을, 예정의 박동을 느끼고 있었다. 내 녀석을 상대로 시험해보지. 눈을 번쩍 떴다. 눈동자의 자색 번개가 일었다. 오른발로 땅을 세게 구르자 지면이 순식간에 갈라졌다. 마치 솟구치는 포탄처럼 거대한 화염 장인에 맞서 솟구쳤다. 공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체내의 진기와 욕심의 힘, 거기에 건폭한 괴정의 힘까지 이 순간 하나로 압축되었다. 이 단 한 번의 주먹에 어떤 화려한 이름도 없이 그저 정권 한 방을 내질렀다. 주먹과 화염이 부딪혔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고지어 눈부신 백광이 폭발하며 모두의 시야를 가려버렸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뒤늦게 터져나왔다. 공기가 빠져나가며 생긴 폭음이었다. 공중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사람들이 겨우 눈을 뜨자 기세등등하던 화염 장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한 그림자가 연처럼 추락했다. 생사대 위로 무겁게 떨어지며 단단한 흑요석 바닥을 부쉈다. 먼지가 거치자 인봉이 구덩이에 누워 있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오른팔은 기괴하게 꺾여 있었다. 하얀 뼈 조각이 살을 뚫고 나왔다. 다 죽어가는 개꼬리군. 들이쉬는 숨만 간신히 있고 내배는 숨은 없으니 반면 넌 가뿐히 내려앉았지. 주먹이 좀 그을린 거 말고는 호흡이 약간 가빠졌을 뿐. 상처 하나 없구나. 단 한 방에 제압했으니 생사대 주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너무 고요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 이 주목받던 생사결의 결과가 이토록 일방적일 줄은. 예전에 그 패물이 오만한 천재를 정말로 발밑에 짓밟아버렸으니 넌 구덩이 근처로 다가가 피떡이 된 얼굴을 보았다. 초점 잃은 인봉의 눈을. 내가 졌다. 지금 이 순간. 하지만 생각만큼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기분뿐이었지. 복수 뒤에 찾아온 허무와 능소. 인봉의 입술이 달삭이며 뭔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픽거품이 울컥 쏟아져 나와 그의 목구멍을 막아버렸다. 임사형, 비명과 함께 묘청설이 미친 듯이 무대로 뛰어와 인봉의 앞을 가로막았다. 울먹이는 눈으로 널 노려보며 이겼잖아. 이미 이겼잖아.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거야? 우린 같은 문파잖아. 어쩜 이리도 지독하니? 한데 연모했지만 이젠 여겨워진 저 얼굴을 보며 참으로 가증스럽다 생각했지. 넌 싸늘하게 비웃어 보였다. 묘청설, 너희가 내 단전을 부수고 내 사지를 끊어먹었을 때, 날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자벽안에 던져 죽여뒀을 때, 그때는 왜 생각 못했나? 우리가 같은 문파라는 걸? 너희는 사람을 죽여도 되고 나는 칼도 못 든단 말이냐? 묘청설은 말문이 막혔다.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그저 억지를 부릴 뿐이었다. 그건 지금 멀쩡하잖아. 너 다 회복한 거 아니야? 하지만 동오빠는 팔이 부러졌어. 그분은 대장모님의 손자라고. 내가 어떻게 감히. 짜. 매서운 뺨 때리는 소리. 요청설은 그대로 나가떨어졌다. 뼈는 순식간에 퉁퉁 부어올랐고 넌 손을 거두더니 역겨운 듯 옷에 쑥 닦았다. 말이 너무 많군. 난 여자는 안 때리지만 넌 인간도 아니니 상관없지. 저 쓰레기들을 뒤로하고 무대 위에 지명기 청모를 향해 폭언하며 말했다. 장모님, 승부는 났습니다. 생사대의 규칙에 따라 승자는 취할 수 있습니다. 패자의 목숨을 말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말 인봉을 죽이겠다고? 대장로의 유일한 손자인데 정말 죽인다면 감당 못할 큰 일이 벌어질 거다. 진영기가 입을 떼기도 전에 거대한 외압감이 하늘에서 몰려왔다. 이놈,
감히 호통이 울려 퍼졌고 춥기 대원만의 기운이자 반복 횡단의 무시무시한 기세가 순식간에 생사대를 뒤덮었다. 대장도 임수전이 나타난 것이다. 할아버지가 오셨어. 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 날아오는 형체를 올려다보며 눈동자 속 삼키고픈 욕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르끈이가 왔으니 그럼 저놈까지 같이 삼켜주지.